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노아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 내용에는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2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와 관한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98회 시작하겠습니다. 98회. 자기소개 들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SBS 박정훈 드라마 본부장님 공식 인증 천재 이재익입니다. 인증 받았어요, 제가. 천재. 서티피케이션을 받았어요. 와, 부럽다. 글도 잘 써. 글도 너무 잘 써. 천재. 정말 다시 태어나면 박정훈 본부장님으로 태어나고 싶은 남자 김은종입니다. 정말 다태박. 제가 회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태어나도 박정훈은 될 수 없을 것 같은 남자 이성입니다. 현실을 안 해. 제가 현실을 알아. 불가능해요. 그래도 진짜 이재익 PD님 부러워요. 왜? 글을 그렇게 잘 쓰시니까. 저는 글도 잘 쓰지만 또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프레스코 벽화를 잘 그립니다. 저기 그래피티 천재, 그래피티계의 이다가. 부럽다. 자, 이재 PD님 저 어제 줄거리 소개 좀 해주세요. 저 줄거리는 저희 회사에서 시작해서 저녁 한 7시 좀 넘어서 용산에 있는 작은 식당 엄마 손맛이라는 식당 2층에 있는 방석집에서. 일단 잠깐만. 일단 거기 가는 길을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 가는 길이 네. 뭐 추적자에 나올 법한. 정말 어떻게 그런 곳에 이 식당에서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고 거기 SBS 또 다른 팀이 있었다는 것도 더욱 놀라운 사실이고 두 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엄마 손맛이라는 되게 좀 허름해 보이는데 엄청난 맛집. 허름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허름했어요. 정말 허름했고 더 이상 허름할 수는 없는 가게에서 저희를 데려가셔 주셨는데 왜 저희를 데려갔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와. 숙성회와 각종 그 생선 구이, 특히 짱어 구이. 저는 갑오징어. 갑오징어가 먹물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보기에는 교양국 PD들하고 인사시키려고 내려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폭탄주계의 또 새로운 신기술, 뉴 테크놀로지. 이야. 아사히 공법. 아사히 공법. 아사히 공법을 저는 보통 손 회전을 이용한 아사히 공법은 많이 봤는데 기구를 사용하는 아사히 공법은 메탈 아사히 공법. 야, 놀라웠습니다. 본부장님은 정말 폭탄주계의 퀴리 부인이라고 할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벨상 받으셨어요. MS 공법입니다. MS. 야, 술을 마시고 어디로 갔죠? 비주류 주류 백화점. 백화점? 연구소. 술 아직도 안 깼어? 안 깼어. 깨라 좀 깨. 안 깼어. 야, 어제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승문을 입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성을 입었어요. 이재익 PD 택시에다가 던져놓고서 보내고서 저도 이제 택시 타고 가겠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본부장님 차로 저희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는 그 본부장님과 그 뭐죠? 이렇게 TV 나오는 거 뭐죠?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뭘요? 아니 그 왜 이렇게 TV 나오는 그 모니터요? 모니터. 아니 치매세요? 모니터 말고 그런 거 방송을 뭐라 그래? 그런 DMB? DMB. 나 진짜. DMB 생각도 못했어. 본부장님과 그 DMB로 신의 선물을 열심히 보면서 동훈이 형이 만든 걸 열심히 보면서 이동훈 연출. 집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에 내리기 직전에 손을 지그시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정말 오늘 힘이 나는 하루네요. 시네타운 19 정말 열심히 해야겠어요. 정말 19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해석할게요. 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어제 애사심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애사심이 생기 참 힘들잖아요. 직장인이 애사심 갖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SBS에 박정훈 본부장님만 계시다면 뼈를 묻고 싶은 정말. 이런 심정.
근데 SBS가 바라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제 맘대로 해석할래요. 왜 묻으려고 그래? 오늘따라 마음대로 사네요. 제 맘대로 할래요. 여태껏 마음대로 살았지만 오늘도 마음대로 사네요. 어제 정말 어제 잠깐 제가 그 주종 줄거리 설명을 좀 드리자면 주정에 대해서. 소주인데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 못 봤어. 그 요즘에 그 조말론 향수 아시죠? 예. 그런 맞아. 고병처럼 예. 생겼어요. 향수병처럼 생겼어. 조말론 대웅 향수처럼 딱 그렇게 생겼는데 네모나게 각지게 생겼는데 누가 봐도 이건 소주가 아닌 듯한 비주얼. 공부가주 같은 느낌의. 이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그 10년 된 소주라고 그랬죠? 네, 숙성 소주. 숙성 오크통에서. 소주. 그 우리가 보통 저 진로에서 나온 소주들은 다 희석식인데 여긴 진로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증류주. 그렇죠. 네. 희석이 아니라 증류주. 전통 공법이죠. 어. 우리 조상님들이 네. 이재익 PD가 그랬죠. 10년 된 10년 동안 진로를 갖고 오시는 건가? 댁에서 보관하는 소주가 했어요. 10년 전에 10년에 사놓고 순한 진로라고 노란 저 JMB 같은 되게 알코올기 다 빠지. 라벨이 붙어 있는. 먹으면 물이야. 그런 헛소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거기다가 저 카스를 타가지고 한 몇 잔 마셨죠? 각자 한 뭐 근데 다시 또 되살리니까 토 나올 것 같네요. 열 몇 잔을 마시다가 그 저기 뭐야 누구지? 슈바님께서 저 그 타다 주신 라프로익을 쟤왜 자꾸 갖다 주신 휴반장에서 마지막으로 라프로익의 저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네요. 그걸 1리터짜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음, 보통 양주가 대병. 750이잖아요. 대병 완전 대병. 그래서 그 대병을 넷이서 똑같이. 와, 근데 진짜 맛있더라. 어제 그 해산물하고 먹으니까 라프로익이 진짜 입에 짝짝 저 달라붙더구만. 어제 정말. 꼴코티가 그만하죠. 어제 정말 버라이어티한 술자리였습니다. 성운이 만극한. 이러면 회사 낼 만하죠. 이러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없어. 네, 그래. 내가 나중에 얘기할 필요 없어. 없어. 그럴 일 없어요. 하여튼 없어. 어제 하이라이트는 사실 초반부에 터졌죠. 그 박정원 본부장님께서 제 얘기는 글을 참 진짜 잘 쓰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박정원 본부장님한테 칭찬을 받다 이거 부러운데 이러고 있는데 승훈이랑 훈종이는 나랑 똑같이 써. 어제 참 받고 기분 더럽긴 하다. 어제 정말 어제 그렇게 기분 좋은 날은 처음이었어요. 어제 술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저 칭찬을 성운을 입고서 먹이는 걸 이렇게 먹이는 초반에 수준이 다르다. 클래스가. 전 박정원 본부장님과 저하고 이승훈하고 둘이서 그 칭찬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아세요? 둘이 막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둘이 부둥켜 안고 막 강강수월래를 돌고 말하자면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1등상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인데 2등상은 현금 100만 원이야. 백화점 상품권 받은 남자 이재익입니다. 1등상 받은 남자. 현금 100만 원을 골고루 나눠 가진 천재 소리 듣고 이승훈과 불쾌했어요. 네. 김은종입니다. 저희는 진짜 어제 이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부러워. 야 이제 부럽다. 부럽다. 쓸쓸합니다. 글을 그렇게 잘 써서 어떡해. 쓸쓸하고만. 아니 아쿠타카와상 받으면 뭐해? 난 박정훈 본부장님하고 똑같은 게 더 좋은데. 받으면 뭐 이상문학상 받으면 뭐 하냐고. 토할 것 같네요. 그래. 역시 영문과다. 영문과 나와서 그런지 문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글을 참 잘 써. 그래. 어제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어제 정말. 그래. 정말 간만에 적어도 올 한 해 먹었던 술자리 중에 최고였습니다. 아직 올 한 해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요. 그래. 조만간 또 사주겠죠. 예? 그럴 일이 없어. 그럴까? 너 너무 많은 걸 바란다. 그럴 승민이 일 쟤 없어요. 욕심이 많아. 사람이 손 잡으면 자꾸 누르려 그러고 안 돼요. 자꾸 데리고 들어가려고. 네가 하는 거잖아 그게. 에이 욕심꾸러기. 자 당첨자 또 발표하죠. 오늘도 3명이죠? 예, 오늘 3명인데 그 당첨자 하기 전에 우리 아네트 베닝 나오는 페이스 오브 러브 그거는 전원 당첨 아니에요? 손짝 주시죠. 손짝.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시사회 티켓 요청드립니다 하면서 시사회 티켓 2장 요청드립니다. 2장도 요청드리고 싶으나 잘릴 것 같아서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박준 드림 하셨는데 왠지 머리를 잘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미용사가 전화. 왠지 머리를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 박준님. 박준 헤어 커커인가요? 헤어 뭐라고요? 커커 헤어 아니 근데 커커가 박준님이 또 얼마 전에 헤어랩인가? 그 큰 사고 치셨기 때문에 몰라. 불편하니까 그만하죠. 불편하죠. 예. 그만하자. 괜히 박준 미장이잖아. 아니야? 뒤에 뭐 있는데 뭐가 해야 돼? 어. 그건 이철인가? 박철인가? 아니 이철 박철. 박철은 박철은 뭐야? 목소리인데. 야 그만하자. 박철은 조르주 빠르. 이철 헤어 조르주 야. 같은데. 야 불편해. 그만해. 그래요. 어쨌든 저 박준님께 대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2장 더 요청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저 시사회 티켓은 날짜가 어떻게 되죠? 4월 8일입니다. 시사회 티켓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신청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돼요. 당첨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거 보면은 뭐 50명 단체 관람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지금 말하는 톤은 지금 CGV 대표예요. 이렇게 많이 신청해도 되나 싶을 12개만 갖고 정도로 있어. 내가 보기엔 어. 이미경이야 이미경. 이미경이네. 자 마음껏 신청하십시오. 지금까지 그 시사회 티켓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원 당첨 당연히 전원 당첨이고요. 뭐 단체 관람도 좋으니까 많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고요. 말머리 뭐라고? 말머리 뭐 옵션을 주세요. 페이스 또는 페니스 또는 피너스까지. 페니스라고 진짜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그렇게 페니스라고 당당하게 좋아하죠. 페니스라고. 그래 남자가 좋아하는 건 이상하잖아. 여자가 좋아해. 미쳤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괜찮아요? 똘똘이는 돼요 안 돼요? 돼요. 똘똘이 뭐 요물 이런 거 괜찮습니다. 꿀방망이 뭐 그렇죠. 그 앞에다가 동네 이름을 쓰셔도 됩니다. 화양리 꿀방망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동네 명을 못 이렇게 들어보셨나 아직? 압구정 꿀방망이라고. 병기를 나는 해주시면 그 생식기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가장 더러운 표현은 개그맨 이봉원 씨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죽 주사라고. 아우 그러지. 아주 술 먹다가 이렇게 동석한 여성분이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오빠가 가죽 주사 한 방 놔줄까 이러는데 정말 더러웠습니다. 아 진짜 더럽다. 하지마 그거 쓰지 가죽 마. 주사라니. 쓰지 마 진짜. 나 또 나올 것 같아. 야이씨. 아우 야 진짜 어제 먹은 술 아직 안 깼어. 아우 또 나올 것 같아 지금. 그만하자. 제발. 참 들으면 곰씹으면 곰씹을수록 적절한 비유입니다. 아 더러워. 홍어 같아요. 곱씹을수록 더 더러워지고 있어요. 홍어는 2개인 거. 홍어는 2개. 거의 장수돌침대예요. 2개. 아주 죽 같네 아주. 죽 같습니다. 파워에이드가 먹고 싶다. 아. 해장에는 파워에이드 마운틴 블러스 튼 것 같아요. 아니죠. 해장엔 쌀국수입니다. 먹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끝나고 또 책하고 놀면 바로 있네. 책하고 놀자. 난 뭐 먹으러 가지 끝나고. Fuck. 끝나고 저녁 점심 먹을 거냐? 점심 먹어야지. 해장하자 해장. 그래. 해장국으로. 부럽지? 개부럽다 진짜. 뭐라고요? 개부러워요. 잘못 들었어요. 뭐야? 그만해요. 잘못 들었네요. 발표해 주세요. 3명. 자 일단은 1번 당첨자입니다. 빵빠레 또 쳐들어야지. 지난주에 저희가 김반지한님 먼저 깔고 슈바님, 광민영님 갖다 놨죠. 요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남자 하나 깔고 갑니다. 자, 참 공정해. 떡집 아들 이문재 씨. 왠지 시를 쓰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씻으실 것 같고 이분 사연 정말 쉽니다 한편에서. 자, 장전. 안녕하세요. 떡집 아들 이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사연은 10분 안에 끊읍시다. 지난번에 40분 했어요. 대서사시가 돼서 심지어 그 행사 마감됐던 거 아시죠? 우리가 사연 얘기하는 중간에 마감됐더라고. 그 사이에 마감됐더라고. 안타깝네. 더 미스트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고온이 되는 느낌이야. 시가 너무 길어져. 지난주에 피디님들의 MC 스퀘어 만담을 듣고 미담이 생각나 사연 보냅니다. 사연 소개계 얀드봉 김은종 피디님 부디 저를 간택해 주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어제 그거 아세요? 어머님께서 잠깐만. 어제 그 우리 CPA 시간에 오지영 PD가 컬투에서
그 진품 명품 사연 소개할 사람 누구 없냐고 그러는데 정말 분종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있네. 그러니까 안 유명해도 좋으니까 사연을 잘 소개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요, 김은정 너무 유명해요. 연예인이에요. 김은정. 바로 앞에 두고 참 김은정 유명해요. 아, 안타깝더라고요. 100%인데. 그러니까 딱이죠. 제가 아직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떡집을 차리셨습니다. 떡집. 예나 지금이나 상호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아버지께서는 영화 대부를 감명 깊게 보신 터라 떡집 이름을 뭘로 했을까요? 대부를 감명 깊게 좀 보고 봤어요. 뭘로 했을까요? 뭘로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칠리? 저보고 쓰라고 그러면 브란도입니다. 브란도. 브란도 떡집. 대부를 감명 깊게 보신 터라 이탈리아 3성기 문양을 간판으로 한 시칠리아라는 떡집을 지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파스타집 이름이에요. 누가 봐도. 또 정서임 작가 이렇게 헛개수를. 소연이 진짜 너 이러니까 사랑받는 거야. 소연이. 나 너무 좋아하지 너. 부담스럽지. 소연이가 요즘 아주 얼굴에 여성 에스트로겐이 가득해. 정말 에스트로겐 터져. 야, 아니 떡집 이름이 어떻게 시칠리아야? 이태란이다. 누구요? 이태란이요. 누구죠? 이태란 누구죠요? 프로토스 둘, 이분은 테란 지금 둘, 저거 둘. 여러분들은 지금 DMB와 이태란을 모르는 SBS 김은정 PD와 함께 진행하는 방송을 듣고 이태랑이 누구야? 운동선수야? 이테란. 이태랑. 테란 둘, 저그 둘, 프로토스 둘. 이 와중에 떡집 사연 소개해주고 있는데 저 정서임 작가가 떡을 하나 여기 살포시 놓고 가네요. 떡 보니까. 오메기 떡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제주도에서 산 거예요? 그럼 이재필 오랜만에 저 남자 넷이서 술 먹은 자 되겠어요? 여자 처음이에요. 없이. 예. 음. 올해들은 정말 처음이에요. 전 정말 남자끼리 술 먹는 거 정말 안 좋아합니다. 아니 어제 술자리는 어땠어요? 아유, 여자 못 부르죠 그런 술자리에는. 왜 못 불러요? 부르려고 그랬잖아 어제 부르려고 그랬잖아.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어제 부르려고 그래놓고. 근데 엔간 자리에는 다 여자를 항상 부르는데 본부장님한테 못 부르겠더라.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게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어제 그러더라고. 그 우리 1차에서 나가면서 2차로 옮길 때 부를까? 그래요. 아니야 본인도 되게 어제 되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누군가를. 근데 차마 못 부르면서 계속 말로 제가 제가 CP나 국장쯤 됐으면 바로 부를 텐데 이런 말을 계속 주섬주섬 주워 섬기더라고. 왜 그러셨어요 어제? 어떤 그 정신적 분석학에 따르면 어떤 속마음의 표현이죠. 하지만 그 어떤 여자도 결코 본부장님하고 감에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불렀어요. 그 반대의 의미로 어떤 여자도 이재익 PD하고 어울릴 수는 없죠. 어울려요 잘. 잘 지내? 야 잠깐만 사연이 너무 또 길어지려고 그런다. 시칠리. 시칠리아. 떡집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자 중앙시장통 대구갈비, 그러니까 여기가 대구신가 봐요. 그죠? 중앙시장통 대구에서 온다는 거야 지금? 대구갈비 옆에 자리 잡은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 시칠리아 떡집은 그 위용이 가히 문민정부 시절 세계회와 꼭 들어맞았죠. 어쨌든 혹시 대구답네. 고담대구. 어쨌든 우리 가족은 입에 떡칠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연 처음. 가래떡을 주식 삼아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거인처럼 쭉쭉 자란 저는 현재 190을 상회하는 신장의 식충이로 자랐으니 역시 사람은 떡을 먹고 자라다 봅니다. 야 190이 넘어? 이미 거기까지 듣고 이분 좀 쓰시는 분이다. 때는 확신했습니다. 20세기 말 제가 중학교 막 들어간 시절입니다. 중학교 처음 친 중간고사를 떡친 이후에 대구가 계속 지금 떡으로 나오고 있어. 부모님께서는 두부. 그때 막 부흥하던 MC 스퀘어를 사주셨습니다. 곰살맞은 자녀 양육에 관심이 없으셨던 어머니는 도시락 대신 매대에 놓인 떡으로 도시락을 가름하셨고 편이 야 시적이다. 이분 괜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호는 두부야. 두부 이 문제. 이문재 시인 뵙고 싶네요. 결핍된 모성애에 대한 반발심으로 저는 친구 도시락과 꿀떡을 바꿔 먹거나 시험 기간에 하루 1,000원의 대여를 받고 친구에게 MC 스퀘어를 빌려주곤 했습니다. 이걸 1,000원씩 받고 야 이거 빌려가는 애들도 신기하다. 대단하네요. 1,000원씩 내고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저는 그 용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1,000원씩 빌려가는. 좀만 생각해봐. 뭐예요? 여기 봐요.
엄마가 MC 스퀘어 주라고 30만 원을 썼단 말이야. 줬단 말이야. 그거 다 쓰고 엄마가 MC 스퀘어 어딨니? 1,000원 주고 빌려오는 거야. 이 사람이 모든 뭐만 보인다. 그러니까 지 살아온 내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저는 아니 이거 왜 빌릴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거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왜 생각이 안 나? 왜냐면 야 그렇게 공부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뭐 가난한 뭐 그러니까. 학생이 있을 수도 아니, 뭐 있지. 백날 말해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 받은 1,000원의 대여료로 저는 오락실에서 철권을 하며 희희낙낙했지요. 어. 여기 저 철권 전문가 저기 있는데 어머니가 저 이렇게 떡집 아들들은 철권에서 무슨 캐릭터를 주로 선택하나요? 간류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떡집 주인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나중에 물어봐야겠네 이문재 군에게. 어머니가 또 그 캐릭터 중에 하나인가요? 철권 킹 캐릭터죠. 예. 호랑이. 타이거 마스크. 호랑이. 타이거 마스크. 뭐 안 해? 에이 알아요. 제가 야구장 안 가고 야구 소설 쓴 사람이에요. 좀 있으면 게임 소설 쓸 거예요. 게임 소설 곧 나옵니다. 자 어머니가 떡 팔아 장만해 주신 MC 스퀘어로 철권이나 하고 다녔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떡을 칠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꾸준해. 두보야? 계속 떡이야. 떡은 치고 다니냐? 그러던 어느 날 한창 몽정기의 터널을 지나던 척수 동물답게 자위로 일상을 영유하던 그 무렵의 어느 날 떡은 못 치고 다니네. 구소라 가이드 현소라넷에 접속했던 그날 제가 활동하던데. 맞아요? 근데 구소라 가이드 현 소라넷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아니면 뭐 이게 구 양배추 현 조세호 이거 아니야? 달라. 성격이 업태가 굉장히 달라요. 예전 소라 가이드는 어? 이 문학도들이 모인 공간이었어요. 음. 다만 이제 야설이었다는 것 외에는 다 그러면 문학이었는데. 우리 저 이문재 군이 가기 딱이네. 그러나 어. 현 소라넷은 음. 굉장히 범죄와 태폐 온상입니다. 거기는 좀 그리고 좀 넘어갔어. 상품화돼 있어요. 많이들 뭐 팔고 어, 굉장히, 어. 거기 굉장히 위험해. 정말로 제가 보기 위험할 정도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불법. 새벽 1시 반 수원역 뒷골목 생각하면 돼요. 거기는. 그거보다 더해. 예, 거기 그냥 지금 소라넷은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소라넷은 일배 수준이에요. 아니 수준 비교할 수가 없어. 근데 소라넷이 최고 밑에 있어서 어디 정말, 수원역 이러면 수원역한테 실례야. 소라넷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예. 아예 이용하면 안 그러니까 된다. 범죄예요, 범죄. 거기 많은 범죄들이 실제로 저질러져요. 범죄 온상이구나. 예, 아우, 거긴 너무 멀리 갔어. 아주 나쁜 사이트입니다. 그래 소란에 쓰면 안 예전 되겠네. 소라가이드는 낭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은 다 자기 살아온 대로. 그 당시에 문제 어머님은 소라 가이드를 보고 범죄 온상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이거 하면 큰일 난다 너. 소라넷은 진짜 너무 멀리 갔어. 소라 가이드. 지금 그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소라넷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시면 가능하면은 출입을 자제하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야. 왠지 자꾸 광고해 주는 것 같아. 그만합시다. 진짜 이게 궁금증 확이네 모르는 사람들은. 그 뭐 야노라고 하는 거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멀리 간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는 오케이. 그래요. 우리 저 소라넷은 사실 소라가이드는 달랐어요. 예. 오케이. 이제 아마추어적인 느낌이었고. 어쨌든 그 구 소라 가이드에 접속했던 그날 문학 소년인데 소라는 누굴까? 모르죠. 미인일 것 같죠? 미인일 것 같고 거기 명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시간의 수레바퀴, 뭐 오여구 여교사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명작입니다. 본인이 쓴 건가요?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그 마리오네트라는 그 작가분의 공사장의 핀꽃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소라 가이드의 주요한 컨텐츠는 야설. 소설이에요. 야설이에요? 그 사람마다 꽂히는 게 다른데 저는 동영상을 진짜 프로는 안 봤거든요. 저는 야설만 봤어요. 음. 엄마의 과외비 이런 작품도 좋고 백미르 작가님이 쓰신 난 지금 그게 백미라는 줄 알았어. 아들이 과외비네. 아들이 과외비. 아들의 과외비. 주인공이 엄마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엄마의 과외비는 좀 이상하네요. 불편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오늘 영화 좀 민감한데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들의 과외비. 엄마의 과외비 써볼까요 제가? 야릇한데요. 네. 자, 구 소라 가이드에 접속했던 그날 카프카의 변신을 모티브로 하는 어둠의 종착역 작가명 신지에 매료된 터라 이거 아세요? 어둠의 종착역? 모르겠는데요. 작품 너무 많아요 거기. 카프카의 변신을 모티브로 한대. 여기 서준이 있구나 여기. 모티브만 했을 거예요. 모티브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 자, 죄아벌을 모티브로 이제 PD 늘 소설 쓰고 있어요. 죄와 떡 뭐 이런 거? 그래요. 항상 셰익스피어를 모델로 하고 있어요. 정조준 했어요. 셰익스피어를. 정조준 했지. 자, 로미오와 줄리엣의 떡 이야기 이런 거. 전 도스토옙스키한테 도전장 낸 지 오래예요. 지금 화이트 대표가 지금 성사를 안 시켜줘서 그렇지 지금 빨리 들어요. Get in the ring.
자, 1편부터 마지막 5편까지 착실히 복습을 완료한 뒤 5편이면 굉장히 짧은 겁니다. 거기서 아, 그래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저는 MC 스퀘어 착용하고 침대에 스탠바이 했습니다. 안경까지 풀셋이었죠. 아, 마침 시험도 끝났겠다. 오늘 아주 그냥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요량이었습니다. 야, 야, 지영이가 야. 야, 아니 근데 여기 있다. 야. 1,000원 주고 빌린 이유를 알겠네. 아, 그게 아니었구나. 1,000원 주고 빌린 뭐가? 사람들. 아, 자기 살아온 대로 생각합니다. 있네. 이유 있네. 1,000원이면 싸네. 빌릴만 하네. 야. 괜찮네. 싸다니 그건 좀 불편할까 하지 마. 하지 마. 자, 1,000원이면 싸대라니. 아, 진짜. 어딘가요? 1,000원이면 쌀 수 있는 곳이. 1,000원짜리도 자. 있습니까?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요량으로 누웠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그 느낌 아시죠? 예, 그 엎드렸나요? 느낌. 누웠나요? 누웠어. 오늘 아버지- 막 작살 낸다는 그 느낌. 아이 좀, 야, 그 공공의 야, 적인 좀 편에 보면 그만해. 나오죠 이성재 씨가. 그러니까요. 그만하지 아주. 이 씨발로. 개새끼 씹새끼 하면서. 아, 자, 소희민 왜 웃어? 소희민 너 이런 때 웃으면 너 진짜 나쁜 사람 돼. 너. 정서임 작가 그 온 거 보셨어요? 메일 오신 거 못 보셨죠? 봤어요. 정서인 작가님께 딱 열잖아요. 방구 그 메일이 아니라 카페. 방구가 한 3만 개쯤 있는 지금 뭐 터졌어 이거 봐 터졌어 지금. 방구 이렇게 아. 남자친구가 방구 껴주나 봐. 끼우 막. 진짜 고맙습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하네요. 너 그러다 진짜 칼 맞아. 필사즉생의 각오로 누웠어. 아버지 출근 오케이. 어머니 떡집 오케이. 이 새끼. 만사 형통의 가와 만사성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죠. 그래서 주인공이 화장실에서 변신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점점점 하는 지금 이게 그 내용인가 봐요. 카프카의 변신을 모티브로 한 사람들. 어둠의 종착역. 하위 문학 장르라고 폄훼되는 소설이지만 분명 그 안에 잉태된 문학성을 만끽하며 번쩍이는 사이키델릭 조명과 함께 달뜬 연락의 신라건으로 당도하던 찰나 그때. 야 팔등 위로 흐르는 싸한 냉기를 느끼고 화들짝 광학 안경을 벗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닌데 내가 분명 3번 확인했는데 아버지 회사 오케이 어머니 가게 오케이 비록 떡 파느라 바쁘신 부모님이지만 생산된 자식이 저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요. 아하 오빠 뭐해? 5살 차이 나는 여동생을 제가 왜 계산에 넣지 못했을까요? 아니 이게 내가 어제 모기에 물려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부어 올라가지고 엄마가 알면 화내시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저기 가서 물파스 좀 갖다 줄래? 라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무슨 듣도 보도 못한 크리에이티브입니까만 당시에는 그래도 재치 넘치는 언변으로 상황을 모면했다고 생각했더랬죠. 어쨌든 부모님은 변했다는 안도감에 한숨 쉬며 진땀을 훔쳤습니다. 이틀 후에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발가락으로 컴퓨터를 켜고 부팅을 기다리며 책상을 둘러보는데 MC 스퀘어가 없는 겁니다. 한참을 찾아도 없길래 내가 친구 빌려줬나? 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시험도 끝났으니까요. 시험 기간도. 그날 장사를 파하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지요. MC 스퀘어 사줬더니 엉뚱한 짓이나 하는 것 같아. 그거 사촌 동생 재용이 줘버렸다. 동생 잃는 거야. 동생도 다 알았던 거야. 동생이 꼬말랐네. 이상한 데 힘 빼지 말고 떡집에 나와서 일이나 해라. 그날 이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거들게 되었습니다. 가게 일을 도와주는 사환 형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환 형이 나와 여기서. 이 사람 잠깐만 문제 형인가? 왜 갑자기 사환 형이 나와? 그 형이 갑자기 보이지 않더군요. 제 MC 스퀘어가 한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았을 줄이야. MC 스퀘어 딸이 불러온 나비 효과였습니다. M딸이 불러온. M딸. 그때 쌀이며 다라이를 하도 많이 날라서 군에서 취사병 일을 할 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명절이면 거절할 수 없는 떡 주문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시칠리아로 밀려왔고 저는 떡 오더를 받고 떡을 나르느라 집에 들어오면 떡이 되곤 했습니다. 야.
문제야 살아있네. 야 두보가 아니야. 야 저기야 에미넴이야 에미넴이야. 진짜 씨발. 야 에미넴이야 문제. 에미넴 문제. 야 중요한 교훈이죠.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광고 카피가 나오기 10년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이상 M달로 떡된 사연을 마무리합니다. 야 아,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이렇게까지 오고 싶은가? 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대단하다. 대단해. 막상 오셔서 다른 분들한테 얼굴 어떻게 보여주죠? 이 사람은 어쨌든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M딸. 이문재 키가 190이 씨. 넘는 키가 190이 넘는 M딸. 그러니까 이문재 씨 내가 봤을 때는 MC 스퀘어 차고도 등장하면 저희가 만약 이문재 씨가 우리 떡집 아들 이문재 군이 MC 스퀘어 차고 그날 SBS 오시면 앞으로 저희가 하는 모든 행사에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 씨 정급하면 화장실 다녀오셔야 됩니다. 다 그걸로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는 모든 행사에 이문재 씨는 무조건 당첨이에요. MC 스퀘어 근데 차고 오셔야 됩니다. 사과해야 돼요. 저 안경도 끼셔야 돼요. 왠지 자꾸 저는 왜 다프트 펑크 연상되죠? 자, 추신수 하나 남기셨어요. 추신도 아니고 추신수. 이런데 하나까지도 깨알같이. 제가 청소년기에 M딸만 친 게 아니라 20세기 라디오 키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에 들어가 PD님들 녹음하시는 거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재익 PD님의 괴작, 나 이재익 크리에이터부터 PD님들의 공저, 20세기 라디오 키드까지 사서 읽었습니다. 이야, 하지만 거기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키가 190이 넘는데 시를 쓰시고 게다가 MC 스퀘어 쓰고 딸딸이 치는 신기한 사람이네요. 랩도 해. 랩도 에미넴이야. 하고. 거기다 원더풀 라디오를 극장에서 희한한 돈 사람이네. 주고 본 괴짜 관객이기도 하죠. 정말 괴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못 구하신 왜 공부하는가 스즈키 코지의 네. 왜 공부하는가도 각지 도서관을 다 뒤진 다음 여름에 육수 흘리며 시외버스 타고 해당 도서관 가서 구해 읽었고요. 희한한 사람. 시외버스를 타고 다른 시에 가서 읽은 거야. 왕도의 개 같은 추천작도 사다가 읽었습니다. 야. 평내옥 초계탕 먹어보라고 하셔서 30분 줄 서서 먹었고 아니 대구에서 그럼 올라오신 거야? 그런가 본데요. 제정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MC 스퀘어 쓰고 딸딸이 쓰죠. 제정신으로 그거 쓰고 야 하면 그만해. 통영 게스트하우스 사연 듣고 최근에 통영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통영에서도 치셨겠네요. 군대 게스트하우스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바베큐 먹다 갑자기 들어가서. 그래요. 군대 후임들이 술 먹자고 해서 굳이 홍대 비주류 주류 연구소에 데려가기도 했고 김가연 배우가 운영한다는 빵집도 가서 빵을 사 먹었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네요. 진짜. 야 이거 안 부르면 안 되지? 야 맥주는 원래 필스너 우르케를 제일 좋아하고요. 어제도 바에 가서 그거 먹었네요. 심지어 관상편 듣고 관상도 보러 갔습니다. 야, 이 사람 저 내일부터 방주 만들겠네. 심지어 내일부터 방주 만들 뿐이에요. 네. 심지어 나중에 딸을 낳으면 아니요, 저 따라하지 마세요. 불쾌해요. 따라하면 안 돼요. 문제야, 너 따라하면 안 돼. 그러면 칠 거야. 넌 딸을 치거나 잡을 것 같아. 하지 마. 하지 마. 나중에 딸을 낳으면 이름을 정서로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저 정소임 작가 때문에 아, 문제 안 돼. 너는 딸 안 돼. 딸 얘기하다가 딸 얘기하니까 기분이 알딸딸한. 약간 약간 그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도 있네요. 비누가 다 떨어져 가는데 꼭 비누는 드봉을 살 겁니다. 손은 잘 씻어야죠. 사후 처리는 중요하니까요. 부디 제 삶의 알파파요 베타파인 시네타운 100회 특집 녹음 현장에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요즘은 MC 스퀘어가 어플로 나옵니다. 개벌은 난 못 주고 지금도 그거 들으면서 집중해서 사연 씁니다. 이분 아직도 하시나요? 상상이 안 가. 190이 넘는 거구가 MC 스퀘어를 뒤집어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저 떡집 아들 이문재 씨 당첨되셨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남자가 당첨되려면 요 정도 사연은 돼야 돼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네요. 좀 어렵긴 하죠. 네, M&M과 두보의 어떤 DNA를 한 몸에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당첨자. 지난번에 저희가 그 시나타운 S인가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뭐
본 시리즈가 이 액션 영화 이제 교본이 됐는데 어. 교본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교본이 안 돼. 소림사 비버스를 구했는데 제 1장이 100m에서 뛰어내리게요. 그래서 아무도 그 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1장이. 네. 자, 우리 저 이문재 군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당첨자는 노원이 조은비 양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해. 사연 없어. 사연도 안 보냈어요. 이름 보고 그냥 이뻐서 그냥 장전에서 그냥 뽑은 거야. 그 좋은 비양은 저 연대 사학과 다니고 있는 아주 얼굴이 희고 가슴이 큰 학생이죠. 예? 그때 사연. 아 은비야. 아 그래요. 그래요. 은비야 보고 싶다. 자, 지금 김반지한님, 슈바님, 광민영님, 이문재 씨, 야, 원희 노원이 오랜만에 양, 보겠네, 조은비 양. 자, 6분 당첨됐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에 성일이 형까지 번외로 총 7분. 다음 주에 3분. 다음 주에 3분. 마지막 3자리. 남은 3자리. 형 오면 그 190 M딸 옆에 앉힙시다. 사이좋게 손잡고 모시라고. 저 나머지 3자리인데 야, 남자분으로서는 한 자리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문재 씨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온다는 것은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증명해야 되는데. 네. 안 오실 거면 안 오실 거라고 미리 얘기해 주세요. 딴 분 당첨시켜야 되니까. 이분 정말 오신다면 용사입니다. 진짜. 드래곤 퀘스트예요, 드래곤 퀘스트. 최고예요. 이문재 씨 오면서 진짜 MC 스퀘어 차고 오시면 저희가 앞으로 하는 모든 행사에 우선권을 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왔는데 190이 완전 거부라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말도 못 거는 거 아니야? 맞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죠. 끌려갈 것 같아요. 불편합니다. 그만합시다. 어쨌든 우리 저 떡집 아들 문제 시인이야 시인. 자, 다음 사연은 베로니카님. 베로니카님. 이름이 베로니카예요. 이분도 저 왠지 사생활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중생활 할 것 같아요. 이중생활 하겠죠. 친구네요. 네. 베로니카님 이중생활 한번 저희가 시사의 날 뵙도록 하죠. 자, 저 MC 스퀘어 관련해서 사연 하나가 더 왔어요. 이번엔 좀 약간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우리 최승욱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멀티 코겔 시스템을 알려드렸던 최승욱입니다. 이분이 아마 별리사실 거예요. 지난 사연 도중에 캐치이즈 도로를 하고 있는 바바리맨이 쓴 안경이 MC 스퀘어라는 그분이 이문재 씨예요. 이문재 씨입니다. MC 스퀘어 효과가 있느냐. 김은종 PD님은 MC 스퀘어 모델이라는 이제는 MC 라운드가 있다는 둥둥 추억의 MC 스퀘어가 여러 번 언급되더라고요. 그래서 MC 스퀘어라는 물건에 대한 저의 경험을 보냅니다. 변리사 시험 준비할 때 절실했던지라 고3 때는 쳐다보지도 않은 MC 스퀘어를 기대에 부풀어 하나 장만했습니다. 집이 좀 사시네. 집이 좀 사셔. 왜? MC 스퀘어 비싸잖아. 비싸서? 이하 MC 스퀘어를 은돌이라고 하겠습니다. 은돌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제돌이 친구라서. 와 좋은데? 운돌이. 보통 그 여자분들이 자위기구에 애칭을 많이 붙이거든요. 제돌이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뭐 토깽이, 발바리, 돌돌이 이런 귀여운 이름 붙입니다. 오케이. 이하 은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은돌이도 이게 은색 그 바이브레이터 같은 경우 은돌이라고 제돌이가 그러더라고요. 네. 불편하네요. 제돌이는 참 경험이 많아. 제돌이는 좋은 친구예요. 빨리 바다로 보내줘야 됩니다. 은돌이는 구형 MC 스퀘어를 페이스리프트한 예쁜 모델이었습니다. 점점 그쪽에 가까워지는데요. 은돌이 잘 듣고 집중해서 공부하면 빨리 변리사 합격하겠지 기대하며 은돌이와 함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찰랑찰랑 파도 소리도 듣고요. 쉬면서 귀뚤귀뚤하는 소리도 듣고요. 들어봤어요 이거? 모래 안 써봤어요 비슷해요. 파도 기능이 있구나. 귀뚤함 기능이 있고 취침 준비하면서 불빛 나오는 안경도 껴보고 등등. 은돌이 매뉴얼에 나온다고 하면 성실히 따라했습니다. 아니 그럼 문제는 그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서 따진 거예요? 저 뭐죠? 상실의 시대였나? 무라카미 하루키? 돌격대 친구. 와타나베 친구. 산 그림을 보면서 와타나베 친구. 제 친구 중에 그 제돌이라고 있는데 걔는 그렇게 군교육헌장 외우면서 친답니다. 늦게 살라고. 할 때도 머릿속으로 계속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면서. 네.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요. 근데 몰라요. 제돌이 얘기라니까요. 은돌이와 저 자신에 대한 기대와 진짜 옛날에 그런 거 외우라고 그런 거야 병신같이. 미친 거죠. 그걸 왜 외웁니까? 후져. 근데 이재필은 아직도 왜 외우고 계세요? 몰라요.
은돌이와 저자진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실망은 무방비 상태에서 훅 들어오는 바디블로우 같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은돌이의 문제는 이 은돌이가 내는 뚜뚜뚜 소리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여튼 저에게 연민만을 안겨준 은돌이는 뚜뚜뚜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입양을 보내게 됐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그냥 하던 대로 주말에는 술과 함께 EPL에 박지성 응원도 하고 여자도 만나고 하면서 1년도 공부에 겨우겨우 합격했습니다. 그럼 자기 자랑이네요. 음. 뭐야? EPL 보고 여자 만나고 떡 치고 뭐야? 이러면서 별리사가 1년 만에 합격한 사람이 지자랑 아니야 들었어요. 이거? 지자랑 상황 아니야? 그렇구나. 우리 최승욱님 대단한 분이네. 수욱이 형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요. 일단은 예전에 여기- 그 고두심 씨의 유행어 있죠. 잘났어 정말이라고. 잘났어 정말하고. 최승우. 우리 잘났네 우리. 최승우 별리사. 오늘은 무슨 사연을 읽어도 저는 문제밖에 기억 안 납니다. 역시 문장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문장이 되는 게 있어요. 너무 궁금하다. 정말 꼭 보고 싶다 진짜. 진짜 올까요? 꼭 저런 오셔야 돼요. 무겁니다. 아니요.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이문재군은 꼭 오셔야 돼요. 자,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19 삼촌들 강다희 양. 다희야. 아. 빠라고 해. 삼촌이 뭐야? 다희. 다희.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다희. 강다희. 좋은 추억이 있죠, 다희랑. 전 이제 갓 20살이 된 여대생이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메일을 보내서 놀라셨죠? 아니요. 반갑죠. 그럼 20살은 항상 반갑습니다. 오는 건가? 저는 시네타운 19을 작년 3월에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20살 여대생이 때리면 아프겠어요? 예? 아프다고요? 그래 이상한 사람이네. 제가 원래 영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루한 고3 생활에서 제게 활력을 준 건 시네타운 19이랍니다. 독서실에 갈 때나 집에 갈 때 틈틈이 제가 본 영화의 편들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영화의 편들을 다 듣고 제가 안 본 영화 평들까지 듣게 되었죠. 고3이어도 영화는 봤다면 많이 봤거든요. 기억에 남는 건 아이언맨 3, 은밀하게 위대하게, 나우 유스미 마술사기단, 설국열차, 세계 대전 제트, 영화만 봤어, 레미제라블, 공부를 하나. 베를린. 이분도 이런 뒤에 이 나올 것 정도네. 같은데요? 하버드에 하버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성욱 씨 동생이네요. 네. 강다인데 뭐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게 혼외자라 그러죠. 최강다희? 최강다희 좋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편은 설국열차와 아이언맨 3. 고3들이 이거 듣는 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벤져스 시리즈 지금 듣고 있는 고3들 있으면 정신 차리고 가서 공부하세요. 빨리 그래요. 보세요. 내년에 봅시다. 내년에 들어요.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어쨌든 저는 제일 재밌게 봤던 편이 설국열차 아이언맨 3였다고. 애매하게 끝을 맺게 되네요 하면서 저는 관광을 전공하고 뮤지컬에 관심이 많답니다. 발음 잘해. 관광. 관광학과. 관광. 불편하네요. 우리 몹시 불편해. 우리 20살 저 여대생인데 무슨 짓이에요? 강다희 양은 관광과인 걸로. 그래요. 발음 잘하라고. 아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누구가 뭐래도 관광의 왕국이죠. 관광 국가잖아요. 네. 많죠. 훌륭해요. 야 관광과도 있구나. 있죠. 어떻게 알아요? 제두리가 그러더라고요. 제돌이가 아는구나. 제돌이가 아는. 제돌이랑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돌이가 아는. 너무 얘기를 많이 해. 제두리 너무 자주 봐요. 네. 제돌이. 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찬미에 맞지 않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가 이메일을 줬어요. 어제도 봤어요 그 이메일. 와 영어로 보냈죠. 예예예예. 우리 저 마이클 형이 와. 근데 형 아니고 동생이야. 77이야 77. 그리 잘생긴 형입니다. 네. 와 마이클 잘생겨서일까? 여진구도 저한테 형이에요. 잘생기고 크다면 더더욱 큰 형이죠. 따거. 따고요. 마이클 패스벤더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몰라. 다들 꿀을 먹은 벙어리가 몰라. 꿀을 먹었어요 지금. 꿀 맛있는 척. 아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보기에는 서희미가 저기서 지금 우리 욕 쓰고 있어. 이승훈, 김은중, DJ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닭새끼.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영어를 잘하잖아. 영화 찍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겠죠. 영어로 편지를 써주셨어요 메일을. 그 마이클 패스밴더가 뭘로 쓰겠어요? 한글로 쓰면 이상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밑에다가 한글로 자기가 번역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 형 한글 저 잘해요. 네.
연세어학당 출신이에요. 친한파는 친한파. 친한파예요, 친한파. 굉장히 친한파. 자, 마이클 패스벤더 님의 사연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클 영어로 같이 해줘. 그럼 읽어 주세요. 못 찾겠어요. 여기 있다. 오케이. 야, 이분 영어 잘하시네요, 마이클. Hello folks, I'm Michael.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 그거 가지고 잘한다 그러기엔 좀. 충분히 잘한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헤어. 팟캐스트. 최근에 and started to like your guys' 시네타운 dirty 19 toilet. 팟캐스트를 알게 되고 I would like to 너희들 celebrate. 더러운 화장실 유머를 좋아하기 시작했단다. 나는 사전에 팟캐스트의 100 출시를 축하하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엔 I 지금까지 appreciate 시네타운 you guys 19 당신의 for your 헌신에 대한 devotion to- 이게 지금 문장이 왜 이러냐면 지금 직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말하자면은 바로 그냥 동시 번역하는 거잖아요. 동시 통역. 동시통역. 내가 보기엔 구글 번역기로 제 머리도 영작한 다음에 구글 번역기로 돌린 거래. 계속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Devotion to Sinetown 19. 내가 So 보기에 far. 지금까지 시네타운 For the 19 celebration of- 당신의 헌신에 대한 너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 잘한다. 야 빨리 계속해. 영어 잘한다. 그래요. 계속하세요. 읽어줘 계속. I would like to give you 시네타운 19의 100번째 to 에피소드의 have me 축하를 as a 위해 guest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스튜디오에서 in your studio. 게스트로 저를 가지는 아. 명예를 뭐- 안겨주고 싶습니다. 어디 외대에서 다녔니? 자격증 있는 것 같아. 계속 읽어주세요. 네. Also, I sincerely appreciate 또한 나는 your 진심으로 내 지속 interest. 영화 12년 12 노예에 years.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like 모든 것을 95 95 에피소드를 episode 좋아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 However, I just 나와 couldn't allow you to 아이와 disclose 스티브 맥퀸의 the 비밀을 secret 공개할 between 수 I and 없습니다. Steve McQueen. If you 너희들은 guys 내가 keep 내 spreading the 예쁜 secret 스티브의 connection 비밀 between 연결을 I 확산 and 유지하는 my 경우 sweet 나는 little 개인적으로 Steve, 스튜디오를 방문 I will personally visit your 내 studio. 바지에서 I will put out my special whip from my pants and generously give you one by one a taste of my lengthy 하나 whipping. I will keep you an eye on you guys. 난 너희들을 감시하고 I'll be waiting for 초대 your invitation. 기다리고 Best 베스트 Fox. 놈들 Michael 마이클 Fassbender. 패스벤더 PS. For your better understanding, I attached Google Korean Translation까지 됐습니다. 진짜 사달이네요. 사연 소개의 달인이에요. 난 진짜 이 아저씨 너무 웃긴다. 어떡하지? 다음 주 거 미리 하나 땡겼을까? 어떻게 마이클 패스벤더 초대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죠? 마이클 형 어떻게? 일단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후보, 강력한 요거보다 후보요. 더 재밌는 사연 오면 힘들어요. 마이클 패스벤더 밀리는데 요거보다 재밌는 왠지 사연 안 느낌에 오면 도거나 1호로 한번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승훈 PD가 읽겠죠 1호로 오면. 야, 락앤로드 도거 해가지고 도거 도건 방법이 없습니다. 마이클 형이 읽으면 되겠네. 도거 알아요 도거? 패스밴더가 읽으면 되겠네. 네. 재밌네. 마이클 패스벤더 일단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강력한 후보. 강력한 후보예요. 요거보다 재밌는 거 안 올라오면 다음 주에 마이클 패스벤더 와서 채찍만 보여줍니다. 원 바이 원. 근데 야, 그 가죽 주사 스페셜. 스페셜 웨피. 야, 야, 근데 이게 단어가 하나하나 귀에 꽂히네. 야 덥네요. 진짜. 덥죠? 야, 덥다 더워. 잠깐만 우리 패스밴드 정도 되면은 뭐 채찍이라고 할 만합니다. 저희들은 인디아나 채찍이라고 존스야 인디아나 존스. 채찍이라고 할 수 어렵죠. 예. 다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저 마이클 패스벤더와 우리 저 떡집 아들 문제군이 동시에 입장하는 상상을 해보니까 저희 옷 좀 벗을게. 옷 더워서 웃는 거예요. 그런 새끼 진짜. 진짜 더러워서 더워. 사연 못 읽겠다 진짜. 훈종아 저 씹새끼 어떡하지? 깔까? 더워. 야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너 왜요? 저 남친 있어. 칼침 놓는다. 벗었다고요. 남친이 제가 칼침 놓을 지금 수 여기서 있다. MC 스키어를 끼고 딸딸이 쳤어요. 내가 뭘 했다 그래?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 내가 무슨 가죽 채찍을 꺼냈어. 내가 그게 아니라 야 내가 무슨 그게 아니라 채찍이라도 꺼냈냐? 당신 맞을 수 있어. 원 바이 원 맞을 수 있어 당신. 더러워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라프이게 안 캐서 오늘 힘드네요 저희 야, 이 방송. 새끼들 내가 이러다 너 다 넘어져. 오늘 힘드네. 힘드네. 자 마지막 사연 가겠습니다. 우리
사연이 적다길래 묵혀둔 사연 꺼내 보냅니다 하면서 김여운 양이 보내주셨습니다. 여운이요? 여운. 운. 어, 여운이 아. 남다 이렇게. 김여운. 여운이 많이 남네요.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 여자입니다. 팟캐스트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시네타운 19이라고 써있는 댓글을 보고 믿고 바로 1화를 다운받았습니다. 네. 큰 실수하셨네요. 잠깐만. 뭐 네이버 이런 지식인에 물어본 거야? 팟캐스트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거기다 다른 거구나. 이동진의 빨간 책밤만 들었던 저는 이동진 씨 같은 따뜻하고 안정감 넘치는 목소리로 영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던 저는 이승훈 PD님의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시겁하며 바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 듣기 좋은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해요. 크크크. 그러다가 가족 여행으로 중국을 가게 되었고 3박 4일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이 안 된 저는 한국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러던 제가 시겁하여 삭제했던 시네타운 19이 생각났습니다. 일단 와이파이를 이용해 화이랑 그래비티, 변호인을 다운받은 뒤 샤워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잘하셨네. 여운이 많이 남네. 그러다가 영화 화이편에서 여진구 얘기가 나오자마자 샤워기를 끄고 참았던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진구 얘기가 뭐였지? 그 뭐 엄마가 76년생이라는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아 그거다. 진구. 진구는 어떡하 진구 얘기가 어떡하냐고. 그 다음 변호인 편을 듣는데 이승훈 PD님의 찰진 욕설, 에미넴이 랩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용미넴이죠? 훈미넴을 계기로 김은정 PD님과 이재 PD님의 목소리를 구별하게 되고 지금 현재까지 역주행을 마쳤습니다. 그 단계가 어렵죠. 목소리 구별하는 단계. 지금은 이동진보다 이승훈 PD 목소리가 더 좋아요. 어찌된 일이죠? 이상한 사람이네요. 정신이 아니네. 아주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래요. 당신들은 잣잣계의 야동진입니다. 라면서 이분 이동진 씨를 좋아하는 욕보이셨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김여운 양. 그러니까. 잣잣계의 야동진이라고 저희를 또 이렇게 칭찬해 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여운 양. 사연 갑시다. 영화 갑시다.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화 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둑들의 영화 감독 최동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오늘 내용은 이게 아무래도 종교적인 그 소재 자체가 뭐 종교적인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소재 자체가 종교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얘기가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화제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거 화제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화제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꺼주시기 바라고요. 자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참 불편하네요. 저도. 일단 뭐 종교 단체와 큰 갈등을 빚어서 굉장히 곤란했던 경험이 있어서 모 종교 단체죠? 있어요. 교회입니다. 진짜 난 그때 밤마다 기도했는데 이제 칼빵 맞기를. 안 맞았어요. 제 기도가 더 셉니다. 정말 근데 이제 칼빵을 피했는데 가죽 재치가 뭐 피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럴 때 하는 말 차라리 칼 맞을 거라는 말이 가죽 채찍이 남아 있어요.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인다는. 그런 경험이죠. 그래요. 노아입니다. 영화 노아. 길어 영화 참. 2시간 20분입니다. 영화. 여러분 다 아는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살짝 그 드라마적인 요소를 가미했죠. 그 얘기는 다들 아실 테니까.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너무 타락했다고 생각해서 네. 끊임없이 비를 내리게 해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는 거죠. 네. 그래서 노아가 아담의 후예인 노아가 큰 방주를 지어서 그 속에 이제 생물들을 한 쌍씩 뭐 각 이제 그 생물마다 한 종에 한 쌍씩 이렇게 네. 해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뭐 이런 다들 아는 얘기고요. 거기 이제 각색된 부분만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각색된 부분이 뭐냐면 그 The Man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세상을 둘러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음. 가족들이 있는 거죠.
타락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따로 모여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설정이 좀 다른데 그 노아가 바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 가족의 한 가족의 가장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신이 하느님께서 노아한테 꿈으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망케 하겠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라는 암시를 줍니다. 꿈으로. 그래서 자기 가족들하고 이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그 뭐 흔히 말하는 나쁜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쪽 세상에. 네. 거기는 뭐 무법천지입니다. 네. 뭐 약탈과 강간이 매일매일 자행되는 그런 무법천지고 음식도 부족하고 해서 매일매일 싸우고 시체가 나뒹구는 그런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그 나쁜 놈이 뭔가 알아차린 거죠. 아, 노아의 말이 옳을 수도 있겠다. 나도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노아의 방주를 빼앗으려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습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노아를 도와주던 돌로 만든 거인들이 있어요. 타락천사들인데 쉽게 말하면 폴른 엔젤스죠. 그 루시퍼 후에 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루시퍼와 친구. 그거랑은 좀 다르고 네피림이라고 또 이제 또 성경에 있나요? 나오는. 네네. 그 같은 뭐 타락 천사들이 노아를 도와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오고 배가 떠났는데 딱 한 사람 나쁜 놈 대장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큰 갈등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과 노아의 갈등입니다. 뭐냐면 노아가 잘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큰 잘못을 했어요. 자기는 씨 하는데 아들한테는 여자를 만날 기회를 안 준 채로 집 태운 거예요. 배에. 심지어 아들이 의사 표현을 해요. 아빠 저도 하고 싶어요. 아빠한테는 엄마가 있고 형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왜 씨발 아빠가 닥치고 딸딸이나 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 아니 그러려면 MC 스퀘어드 하나 사주든지 그걸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햄은 밤마다 햄은 뭐야 또? 우리 함은 밤마다 그 숲속에 소세지를? 들어가서 우리 햄은 우리 소세지를 휘두릅니다. 줄줄이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를 휘둘러요. 숲속에 외롭게. 그러다가 살로우만. 그 집에는 이제 자기 사는 가족 중에는 여자가 없으니까 그 도시로 미치겠다, 갑니다. 진짜. 그 야만의 도시에 가서 우연히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녀를 구해오던 와중에 노아가 안 구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 소녀가 죽게 됩니다. 사람들 짓밟혀서. 그래서 이제 아빠를 적대시하게 되는 거죠. 그 갈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큰 아들에게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릴 때 배에 상처가 그 상처를 입어가지고 불임인데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치유해줘요. 불임의 그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게.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간을 지구상에서 멸하기를 원한다고 해석한 거예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도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기 손으로 가족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언을 다 남깁니다. 각자. 누가 먼저 네. 죽고 자기 막내 아들에게 너가 마지막 인류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죽어라. 네. 라고 얘기를 다 해요. 큰 며느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행히도 불임인 거. 자기 입장에서는 불임이니까 여기서는 모든 대가 끝날 것이다.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면. 근데 이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불임을 치유해줘 버렸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임신합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려는데 노아가 얘기하죠. 내가 죽일 것이다. 자신의 손자일지 손녀일지 모르는 아들이면 살려두고 딸이면 죽일 것이다. 대를 이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딸 쌍둥이가 태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죽일까 말까 하는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종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감상을 말하기 전에 일단은 저희 셋 중에는 이승훈 PD가 아마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봤겠죠? 저는 뭐 무지하게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어요? 저는 그 통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예.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읽는 거. 예. 그것만 2번을 읽었어요. 아니, 전체를?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그걸 그래서 읽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편하네. 상관없어. 아니 쟤는 그 보면 창세기 안 읽어보셨죠? 대충 알아요. 개판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롯이 잠들었는데 큰 딸이 롯을 덮쳐요. 그리고 덮치고 나서 자기 여동생한테 너도 아빠 덮쳐. 둘 다 덮쳐. 소라가이드 있는 거 아니야? 창세기 읽어보면 깜짝 놀라요. 그 상간의 가족이라고 있습니다. 소라가이드. 그 얘긴데요? 딱 그 얘긴데요. 창세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저는 저 성경 나오는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 오난이라고. 오난이 좋아해요. 오난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네, 오난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래. 그분이 그렇게 매일 채찍을 그렇게. 그러니까. 정확히 오난이란 이름인데 거기서 이제 오나니즘이 나온 거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어본 이승 PD가 봤을 때 이 영화는 뭐 성경 대비 네. 어느 정도의 싱크로율이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여러 번 하게 될 텐데 예. 그 성경 아, 이 스토리가 성경 그대로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 그대로인 부분도 있고 이제 아닌 부분도 있는데 성경이란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채택한 66개의 그 신약 구약 66개가 사실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에녹서라는 게 있고 이제 도마복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신약, 구약. 그건 뭐예요?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이제 예수 나오기 전에. 예수 전 BC. 그리고 그 전에 일을 기록한 거고 신약은 아, AD. 그걸 몰라요? 난 전혀 몰라요, 성경. 이 사람 뭐야? DMB도 모르더니 이태런도 아니 몰라.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구약 거 아니야? 신약도 몰라. 구약 신약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인간적으로? 너무한데? 몰라요. 난 저 신약이 저기 저 황우석 박사 만든 신약인 줄 알았어요. 다위죠. 전부 다 신약이 다위죠. 어쨌든 근데 그 이제 에녹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위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성경에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이 가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데 한 600살 정도 살았고요. 얘가 노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지? 하여튼 그 예수 이전에 유일하게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 이후에는 전부 죽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에녹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후에 예수가 이제 처음으로 승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 딱 둘인 거예요. 에녹, 예수. 굉장한 인물이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선악과나가 하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죽음이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잖아요. 니는 죽게 됐다. 원래 그 전까지는 안 죽는 거였는데 죽게 됐는데 유일하게 안 죽은 게 이제 에녹 유이하게죠. 에녹과 이제 예수인데 예수는 뭐 인간이 아니고 신이니까 에녹이 유일하게 안 죽은 인물이에요. 하늘로 올라간. 근데 에녹의 그 행적을 기록한 에녹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녹이 쓴 거였는지 뭐 하여튼. 근데 이거는 이제 위경이고 거짓이라고. 채택이 안 돼 있는 그래서 건데 약간 이단으로 예. 취급받아요. 이게 이제 사해문서에도 사해문서는 아시나요 혹시? 그 사해라고 그 저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해라는 그 호수? 예, 연분이 굉장히 높은 바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둥둥 양피지들이 뜨는데. 발견된 게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문서 중에 하나고요. 그 보면 그 도마복음이라 원래 이제 사복음서라고 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밖에 없는데 뭐 도마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마는 누구냐면 토마스라고 하는 그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뭐 예수의 배에 손을 넣은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거는 지금 신약에 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함이 안 돼 있는 성경들이 꽤 됩니다. 사해문서나 이런 데 있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나온 것들이 이제 이 천사액이나 타락천사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에녹서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녹서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채택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에녹서에는 나와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채택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보는 구약 신약 성경에는 다르겠네, 이 내용과. 아니 내용과. 그것도 또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은데 예를 들면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이용해 먹은 게 사실은 성경으로만 보면 두발가인과 그 악당의 두목인 두발가인과 노아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성경에는 그러니까 둘이 만났다든지 이런 서술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고 그 두발가인의 경우에는 이제 카인의 가게입니다. 카인이라고 그렇죠. 아벨을 쳐 죽인 그 카인의 가게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대장장이로 나와 있어요. 그 이 두발가인이 근데 묘한 게 노아하고 아빠 이름이 같습니다. 아빠가 라멕이라는 사람, 노아의 아빠가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두발가인의 아빠도 이름이 라멕이에요. 근데 둘은 다른 사람이죠. 근데 이제 둘이 만났다는 얘기나 둘에 대한 서술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 둘의 얘기를 이제 서술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걸 기가 막히게 찔러 넣은 얘기고요. 사실은 저는 성경하고 관련돼서 되게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 있었는데 제일 재밌는 해석이었던 부분이 저는 노아가 마지막, 그러니까 이 영화의 사실은 최고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 술에 취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뭐 모처럼 온순하게 되고 모처럼 뭐 사자처럼 화내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서술이 나오는데 그러고서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걸 보고 함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제 그 자기 형인 샘과 동생인 야벳에게 아빠 욕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샘이 가서 옷을 덮어주거든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네,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서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왜 기독교에서 술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해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보면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술에 취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술을 먹지 마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저 기독교인들 술 안 먹죠. 천주교는? 천주교는 먹죠.
천주교 먹어도 돼요? 네네, 담배도 피고. 근데 뭐 담배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기독교의 뭐 교리에서 채택한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그 술에 취해서 그걸 보고 이제 술에 취하지 말라. 이것은 뭐 화입을 찐저였나 하여튼 서술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도 본 지 오래돼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보면 그거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는 장면이 방주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장면입니다. 방주 안에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러셀 크로우가 배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사람들 와서 부딪히고 막 사람들 죽는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소리만 들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밖에 아비 규환이 있지. 네. 막 물에 빠져 죽고. 그거를 뭐. 장면을 안 보여주고 그냥 소리로만 표현을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노아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이 선한 사람이 그렇게 바깥에 사람들이 죽는 걸 알면서 그 사람들을 버려뒀단 말이죠. 그럼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 사람들 다 죽는 걸 뻔히 알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방주를 이끌고 있는 이 마음이 굉장히 무참하고 처참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방주에서 살아나오고 나서 노아가 제정신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늘 술에 취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좀 해석이 다른데 그 노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자신의 그 선한 의지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못 하나님의 뜻을 못 지켜서라는 지켜서. 해석도 있을 네, 수 네. 있는데 저는 이제 성경의 텍스트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그거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면 그 노아가 결론적으로 인류를 모두 그러니까 자신 가족을 포함한 네. 자신의 가족은 자연사지만 네. 다 없애겠다고 결심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 아니 성경과 그건 부합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며느리들하고 같이 들어가요. 방주에 탄 게 그 며느리가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네. 셋의 며느리가 다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다 같이 태워요. 사실은 네. 원래 텍스트에서. 근데 여기선 그 텍스트를 뺀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인류를 멸망시킬 생각은 없어요. 생각은 없고 네네. 다만 지금의 현재 인류가 다 썩어 있으니까 네네. 소돔과 고모라랑 비슷한 거죠. 그 동물들과 네. 선택받은 동물들과 선택받은 인간들이 네. 다시 한번 시작하자. 네네. 새롭게 깨끗하게. 네네네. 그러면 그 모티브는 없는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이게 또 재미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창조신학이라고 창조과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진화론에 반대하는 창조과학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예전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가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집어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과학을 뭐 믿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 또 공부를 했었죠. 나름대로 열심히. 창조과학?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이 진화론이 아니다? 아니고 창조론을 이제 지지하기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나름대로 만든 거죠. 일종 신학에서 파생된 학문이네요. 네네. 근데 신학인데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척한 된다? 거죠. 어. 척한다고는 안 되지. 아니에요.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이성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네. 그 창조과학에서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그런 서술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궁창이 뭐예요? 궁창이란 건 하늘을 궁창이라고 해요. 창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예, 창자와 예. 화살 궁자에서 궁창이란 건 하늘이 휘어 있다는 의미잖아요. 하늘이 휘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왜냐면 지구가 둥그러니까 궁창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에덴 동산에 보면 비가 오지 않고 오직 안개만 나와 대지를 적셨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창조과학 쪽의 얘기를 빌자면 예전에는 오존층 위에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수분층이. 그래서 예전에는 그 뭐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해로운 광선이 지구로 못 들어왔다고 지구로 못 들어왔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노아 120살 뭐 누구 600살 막 에녹 600살 뭐 무드셀라 969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게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해로운 우주선들을 차단해 줬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류가 훨씬 오래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보다 키도 컸다고 그래요. 한 3m 막 이렇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나중에 나오는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흔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궁창 위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의 비가 어떻게 지구에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진 게 노아의 홍수라는 거죠. 궁창이 뚫린 날이 바로 그 노아의 궁창이 홍수가 없어진 게 궁창 위에 물층이 아예 없어진 게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비가 그러니까 왜 영화에 보면은 사람들이 비를 보고 되게 깜짝 놀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안개만 내린 거구나. 그래서 비를 처음 받고 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노아가 나오고 나서 다시는 심판을 하지 물로써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표현으로 무지개를 띄워줍니다. 당연히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고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 무지개를 볼 수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무지개를 보게. 이게 이제 나름대로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창조과학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해석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영화에 잘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발음이 안 좋다 궁창은. 시궁창? 궁창이 찌었다 보니까 굉장히 듣기 불편해. 그래. 나 지금 왜 그래? 좀 이런 얘기 할 땐 좀 네. 떡이나 먹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떡이나 먹고 맛있네요, 있어. 또.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럼 대부분의 많은 네. 기독교를 이렇게 믿는 네. 신자분들께서는 네. 이 영화를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일반적인.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소은 PD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막 그렇게 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 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잖아. 기독교를 믿는 서임이 분들은 기독교니? 천주교야.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서술일 수 있죠. 아 그래요? 네네 여러 가지로. 야, 안 믿는 나도 불편하더라. 왜냐하면 이게 그 기독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에녹서의 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네. 어. 그 사실은 이거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봐야 될 텍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에반게리온 우리 굉장히 유명한 예, 얘기죠. 에반게리온의 그 얘기들이 사실은 그 에녹서라든지 사회문서의 그 서술들을 받아들인 얘기들이거든요. 거기서 파생된 얘기라서 에반게리온하고 연관시켜서 보시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난 천주교 신자인 정샘 작가는 어떻게 봤는지 좀 잠깐 소감을 듣고 싶어요. 신자로서. 왜 이렇게 진행을 해 오늘? 아니 듣고 싶으니까. 해봐. 아니 그냥 솔직한 어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시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냉담자구나. 냉담자 했어. 됐어. 끝. 냉담자는 또 뭐야? 지금 뭐 한창 사랑이 불타고 있는데 뭐 없어? 뭐 교리 따위 안중에도 없어. 없는 거야? 교리 따위 없어. 노래 속에. 이게 그 사실은 그 영화에 나오잖아. 숲속에서 갑자기 막 남자 덮치잖아. 지금 뭐 그런 마인드예요 지금. 지금 바빠요 지금.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노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판타지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쓸레다가 말했던 스토리인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도 이제 우주인 외계인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 외계인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것도 불편했는데 자꾸 크리에이터 이러니까 자꾸 이재익 얼굴 이렇게 하늘에 이재익 얼굴 떡 나면 어떡하지? 영화가 저 별점 한 3개 좀 빼려고 3개 좀 빼야 돼. 그렇게? 계속 크리에이터 얘기 나와가지고. 저는 노아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거는 뭐 음모론도 아니고 그냥 완전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방주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그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홍수에 대한 설화가 다 있잖아요. 뭐 중국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홍수에 대한 설화가 중국도 최초의 거의 홍수설화가 어떤 네네. 거의 아주 초반기, 네네. 극 초반기에 나오죠.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고 노아의 홍수설화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뭐죠? 길가메시에도 나오는 이 홍수 얘기기는 한데 어쨌든 인류 공통적으로 홍수설화가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한다면 방주를 우주선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방주가 예를 들면 우주선이야. 자, 외계 예를 들면 슈퍼맨의 그 크립톤 행성이 멸망하듯이 멸망하는 어떤 행성을 두고 어떤 사람이 그 우주에 있던 그러니까 그 행성에 있던 생명체들을 다 태워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노아가 이렇게 살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비오는 과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그 행성을 살만한 환경으로 바꿔놓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오게 된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만들기도 했었습니다만 테라포밍 말하는 거죠. 네. 사자성어처럼 들려요. 테라포밍. 테라포민. 테라가 하여튼. 대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테라를 포밍 단단하게 만든다. 네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구 환경을 이렇게 바꾸는 걸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생태계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에게 막 어디에는 40일 동안 뭐 비가 왔다 그러고 어디는 150일 비가 왔다 그러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분분하게 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설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전에 있던 어떤 사건과 상징을 두고 그걸 나중에 얘기로 그렇죠. 우리 공국신화 설화처럼. 예. 구전이다 보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그 우주선이 와서 말하자면 그런 과정을 그 방주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하나의 완결된 생태계로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뭐 지구로 와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외계인설을 믿는 거예요? 진화설이 아니라? 아니, 믿지는 않아요. 뭘 믿어? 그 인류의 탄생에 대해서. 전 진화론이죠. 저도 진화론입니다. 김은정 PD는 좀 알아요? 뭐 물어봐도 돼요? 아니 묻지 마요. 그래요. 뭘 물어요? 김은정 PD가 그냥 모르는 걸로 관심 없는 걸로. 하여튼 떡이나 그 먹어요. 창세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재 PD님은 읽어보시면 아 나는 참 도덕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연재하고 싶네요. 창세기라는 게 보고.
아니 나 근데 나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계속 궁금증이 있었던 게 그 뭐야 타락천사 아까 얘기했던 네. 그 뭐죠? 그것도 타락천사.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에녹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에녹서 말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는 그냥 성경엔 루시퍼에게밖에 안 나오고요. 아니 내 말은 사탄. 그냥 성경에서는 노아가 혼자 배를 지어요? 방주를 혼자 지어요?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만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힘도 존나 세야 돼요.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코끼리 막 10마리 태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코끼리만 종류가 몇 개야. 그땐 지금보다 덩치가 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가족들하고 아니 그게 경지가 커도 그렇지. 보트 짓는 것도 아니고 씨발. 아니 난 되게 초반에 극 초반에 방주라는 게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네네. 네네. 얘기로만 맨날 동화책 이런 것만 맨날 150m 가로 길이가 150m라고 어마어마한 거잖아. 되고 있죠. 예. 저걸 어떻게 짓나 했는데 다행히 영화 속에서는 무슨 거인 거인이 지어져. 그 돌 거인이 그걸 나와가지고 채택을 한 거죠. 예. 뭐 그런 포크레인처럼 지어주니까 가능한 건데 원래 성경에서는 그러면 혼자 짓는 걸로 나온다고? 그렇죠 가족들하고만. 저는 이 짓는 영화에 보면서 내내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근친상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친상간 외에는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요. 원래 마지막에 성경에 가면. 보면 난리해야 되니까요. 그게. 그러니까요. 정말 난리예요. 창세기는 난리. 결국 내가 봤을 때 그 손녀들하고 해야 되고 형제 저 형수랑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안 해야 그러고 됩니다. 어쩔 네.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야, 이걸 영화가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야, 씨발 그럼 조카랑 해야 하는 게 맞나, 손녀랑 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외엔 답이 없어요. 그 말하자면 그 결말이 계속 불편했어요 보면서. 왜냐면 그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 사실 두발가인 네. 그 아저씨를 죽인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어쨌든 피가 덜 섞인 사람이잖아요. 두발가인이 이제 말하자면 그 노아 와이프랑도 자든가 소녀들하고 자야지 이게 피가 더 조금 피가 섞이는 거잖아요. 근데 죽여버렸으니까 근친밖에 안 남은 거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보다 사실은 이슬람 쪽에서 훨씬 더 불편해할 영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슬람 쪽에서는 개봉을 아예 못할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그 이슬람이 창세기 이 무렵에 그거는 꾸란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분화되기 전에 얘기예요. 그렇다면서요. 그 코란 내용하고 거의 일치한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되게 다른 종교로 지금은 뭐 문명의 충돌 이런 데서 전혀 다른 종교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충돌하는 걸로 보는데 네. 원래는 하나에서 나온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구약은 거의 그 구약 쪽에서 특히 앞부분은 창세기 뭐 출애굽기 이 부분은 이제 꾸란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창세기는 그 여기서 이제 갈려 나가는 거거든요. 예. 노아 그리고 노아나 그 아브라함까지는 거의 꾸란에서 그 동일시하는 예. 말하자면 심지어 꾸란에서는 예수도 말하자면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슬람교에서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교 나라에선 이거 영화 개봉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니까 그나마 개봉이 하고 논쟁이 되는 거지 이슬람 국가에선 개봉 못해요. 인정을 못해요 이거를? 아유 이거는 대단한 모욕이죠. 왜 모욕이죠? 내용 자체가 해석이 그러니까 창조설이나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라를 부정하는 거잖아. 이 내용 자체가 알라가 외계인이라는 거잖아. 멋있는데요? 멋있지 않아요? 퀸의 무스타파 한번 듣고 가죠. 멋있는데? 쩌는데? 도민준 아니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김은중 PD 어떻게 보셨어요? 난 저 영화를 보는 내내 초반에 김수환무의 그 무드셀라가 이 무드셀라구나. 나는 무드셀라? 난 정말 처음 알았어요. 저는 성경을 단 한 자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 내가 볼 때는 어떤 책도 한 자도 안 본 것 같아. 난 이 무드셀라가 그 무드셀라인 걸 알고 여기서 되게 장수하는 걸로 나오잖아. 겁나 오래 살죠. 김수환무. 969세. 거북이와 두루미에 그- 난 무드셀라가 뭔가 내가 궁금한. 거북이 두루미 다 오래 사는 거의 상징이잖아. 삼천갑자 동방사 다 오래 사는 거의 상징이잖아. 너 갑자기 잠깐만. 무드셀라. 동방사는 누구죠? 무슨 사리사리 뭔데? 뭐죠?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야 이건 잘하네. 잘하는 게 하나 있네.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 아는 게 있구나 얘도. 그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이제 노아 홍수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왜 그게 관련이 있냐면 선량한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물로 심판하게 되잖아요. 근데 무드셀라가 선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사실은 심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선한 사람이 없으니 심판해야겠다. 여호와가 야훼가 심판해야겠다 해서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건데 이 영화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놨죠. 또 하나 궁금한 건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자꾸 산딸기를 찾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영화 산딸기 보셨어요? 그 의미예요. 너는 정말 그대로 봤냐 어떻게 원했던 걸 딱 던지면 바로 아유 진짜 아유 정말
누구야? 진짜 당신은 천재. 언제 던져봐. 당신 천재.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아니 산딸기 무슨 의미예요? 그 얘기예요, 산딸기. 몰라요? 이승 PD도? 저는 그 영화 안 봤어요. 산딸기가 상징이에요. 꼭 보면 이렇게 약간 그래요. 얘기합시다. 클리토리스 비슷하게 생겼어요, 산딸기가. 꼭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비슷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왜요? 찾아가서 뭐 했겠어. 그러니까. 나 영화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지루하긴 한데 예상보단 덜 지루해서 좀 놀랐어요. 제가 워낙 이런 성경 얘기, 노아의 방주 얘기를 듣다가 그거를 화면으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그게 저 화면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면에서는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계속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어디까지가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이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어떤 각색이나 그의 어떤 생각이 들어갔는지 그게 항상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느 정도가 이게 좀 본인의 그래서 생각인지. 성경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성경 내용을 모르면 덜 재밌는, 캐릭터를 모르면 덜 재밌는 뭐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더 재밌게 봤어요?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알기 때문에 보이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아의 술 취한 거에 대한 해석. 그래 이랬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랬겠구나. 그 괴로운 마음. 그런 것들이 그런 곳곳의 부분들이 해석이 나름대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는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전작들을 워낙 재밌게 봐서 특히나 그 레퀴엠 같은 작품들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영화는 예전에. 안 본 게 없어. 그 여기서 봐봐. 이 영화는 아직 등급이 없다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건 안 봤구나. 파이는 봤어요? 그거는 옛날에 봤어요. 예. 아니 이 사람이 제가 옛날에 보스턴에서 잠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스턴에서 약간 되게 유명했어요. 이 감독이.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좀 약간 뭐랄까 좀 식자층들이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먹물들이 좋아하는 그런 감독이었거든요. 식자지층? 식자지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이제는 뭐 안 던져도 자기가 알아서 공을 만들어서 치네.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면 노아 봤고 블랙선도 봤을 거고 대단하다. 파이터도 봤을 거고 레슬러도 봤을 거고 그렇죠? 예. 안 본 게 없네. 아니 근데 정말 좋아하는 감독인데 저는 이 감독이 왜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엄청난 돈을 때려박아 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보통 작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잘 해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노아를 좋아했대요. 그래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식자지층에서 원래 노아를 좋아해요. 야금 살도 먹는다. 진짜 그만해. 정말 계속 채찍으로 한대 그러면 때려. 가죽 채찍 부른다. 자꾸 당신들 이러면 나 마이클 패스벤더 피 무조건 꼽는다 다음에.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필님?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저는 사실 딴 것보다도 이 여배우 제니퍼 코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여배우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딱 알잖아 형 스타일. 딱 이런 바로 지명이에요. 이런 느낌 나오면 좀 바로 지명이에요. 바로 초이스. 네. 그렇습니다. 좀 좋아하고 이 다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제니퍼 코넬리가 우리나라에서 히트쳤던 영화 별로 없어요. 그 로켓티어? 로켓티어 말고 그는 나에게 반하지 않았다. 그 당반이라고 하는 거기서 그게 약간 에피소드 구성으로 돼 있고 그게 어차피 약간 옴니버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알려진 배우고 다른 영화들은 별로 히트하기 없는데 결정적으로 이 제니퍼 코넬리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아주 어릴 때 아역 배우로 나왔었는데 원스 어폰 에 타임 인 아메리카를 보면 여주인공 데보라 있죠. 네네. 그 데보라의 아역 배우가 제니퍼 코넬리였어요. 그 보면 누들스랑 그 누들스가 맞아. 맥스랑 일당들이 그 동네 예쁜 브루클린에 예쁜 꼬마 아이가 있어요. 그 꼬마가 발레를 해요. 그래서 그 문틈으로 그 장면 아시죠? 문틈으로 그 데보라 어린 데보라 소녀 데보라가 발레하는 춤추는 장면을 이렇게 문틈으로 훔쳐봐요. 너무너무 진짜 예쁘거든요. 명장면이죠. 그 영화에. 그 소녀가 정말 예쁘게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스 어폰 타임 아메리카 어릴 때 봤으니까 말하자면 고 나이 때 봤으니까 그 소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장면이 아마 수많은 소년들이 MC 스퀘어를 꼈던. MC 웃기고 가죽 아직 연물지 않은 가죽 채찍을 꺼내고 가죽 피리를 불었던. 가죽 피리 괜찮은데? 불기도 하잖아요 가끔은. 잠깐만. 더러워 좀. 가죽 피리를 합시다. 야 오늘 더러워 지금 속이 지금 그러니까 울렁울렁해. 오늘 더러운 특집인가? 진짜.
모차르트가 야. 괜히 마술 피리를 하지 마. 그 피리를 불면 모두 행복해집니다. 그럼 만파 식점은 그래서 식사 지침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예. 네. 아좀 씨. 어제는 그 제니퍼 코넬리, 제니퍼 좋아하는 배우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그 데보라 어린 데보라 역으로 나와서 맞아. 그때부터 내가 그래서 그 당반을 보면서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를 않았다 보면서 저 여자 낯이 왜 읽지? 저 이 여자 나온 작품이 유명한 게 별로 없는데 로켓티어. 로켓티어 정도 빼고 그래서 내가 왜 저 여자를 좋아하지? 아니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름이 왠지 좋잖아 이름이. 제니퍼 코넬리. 딱 느낌도 이름도 느낌이 잘할 있어. 것 같아요. 피를 잘 불 것 같아. 느낌이 아주 삘릴리 피를 잘 불 것 야 같아. 하지 마. 야, 그럼 하지 개구리 마, 왕- 씨. 개구리 왕눈이는 그래서 왕눈이 완전 대박이지. 삘리리 지금- 개굴 삘리리. 지금 아롬이 지금 아롬이 지금 모욕하는 거야? 하지 마. 부를 수 있지. 하지 마. 그랬는데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싹사랑했던 그 싹사랑은 뭐야? 싹을 자랑했어. 나 이 새끼. 야 싹사랑이 뭐야? 이 새끼 싹수가 옐로우야. 미친 새끼. 옐로우야. 싹사랑이 뭐야? 그 배웠다는 나- 거. 그 점에서 되게 좋게 봤고 아이 나 진짜. 또 하나 좋았던 지점은 뭐냐면 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철학적 고민을 던져주는 점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어떤 고민을 했는데? 피리를 불까 말까? 비리를 이거 불어야 돼. 비리비리비리비리. 이 비리를 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무지개 언덕에 웃음꽃. 야, 그 노안데? 무지개를 내 증거하시니 다시는 물러서 너희들을 벌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무지개를 떡 뻗내 그 밑에 삐리를 웃음꽃 피어. 웃음꽃을 피리를 불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나는 이제 피리 전도사. 그래요. 이거 뭐 완전 마스 피리니까. 이 제일 거기서 문제적인 인간, 그 인물 하나하나가 다 문제적인 인간인 거예요. 인물 하나하나가 다 원죄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그 와이프 역으로 나왔던 제니퍼 코넬리조차도 남편을 속였거든요. 남편을 속였어. 뭘 속였죠? 속였죠, 남편을. 그러니까 뭘 속였냐? 계속 임신한 사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며느리가 그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남편을 속여요. 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만한 캐릭터는 함이라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로건 레몬. 제가 실제로 만난 유일한 헐리우드 배우죠. 악수도 하고. 재작년 부산 영화제 때. 어리지 않나요? 어떻게? 재작년 부산 영화제 때 저 공영진의 시네타운에 출연을 해서 무슨 영화로 나왔어요? 그때 삼총사. 아 진짜? 이 야. 배우가 얼굴이 젊었을 때 딱 그 나이 시절에 크리스찬 슬레이터랑 너무 닮았어요. 아세요? 네, 크리스찬 슬레이터 너무 닮았죠. 실제로 닮았어요. 볼륨을 높여라. 아니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이 영화에서 너무 닮았더라고요. 저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스크림으로, 예. 이 영화가 캐스팅이 어마어마한 게 다 주연급이에요. 러셀 크로, 엠마 왓슨, 아유, 뭐 안소니 말해 호킨스, 뭐예요. 로건 레몬 다 주연급이에요. 다들 그 피리 독주회를 열 수 있어요. 야 심지어 두발 가인까지도. 두발 가인도. 아유 독주에 한비하지 완전 독주하지. 완창해 완창. 적벽과 완창한다. 피리로. 가죽 피리로. 어쨌든 문제적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참 그 고민들을 그 감정이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나도 저런 죄, 나도 저런 죄하고 그 함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모두가 죄를 부끄러워하고 욕망을 부끄러워하는데 함은 욕망에 충실한 인물이에요. 네. 아빠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감정이입했죠. 나 하고 싶다. 아빠 나 섹스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꺼져 새끼야. 딸들이 나 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래도 할래 하고 그 위험한 도시까지도 가잖아요. 그런 인물들, 문제적 인물들, 이 하는 고민들을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원초적이긴 하지만 비록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칫 해결이 안 되니까 제일 큰 문제예요. 그 함이 어떤 그 계속해서 이 줄거리에 그걸 갖다 주잖아요. 모티브를 계속 갖다 주는 거잖아요. 이 영화를 때문에. 끌어가는 힘이죠. 그렇죠. 함의 욕망이 이 그렇죠. 영화를 끌어가는 함의 힘이에요. 욕망 때문에 맞아요. 자꾸 사건이 벌어지고 뭐가 벌어지고 이게 드라마가 막 극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함의 욕망 이게 때문이에요. 결국은 피리를 불어줘야 돼요. 안 불어주면 이게 막힙니다. 웃음꽃 피워야 됩니다. 무지개 언덕에 웃음꽃 피워야 전 세계가 위아더 월드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영화 다루고 있네요. 저는 재밌게 봤으면서 재미없게 봤는데 네. 재밌었던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텍스트의 해석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재미없게 본 거는 드라마가 굉장히 약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드라마가 약하다 보니까 두발가인 같은 캐릭터는 무리하게 끼워넣었어 악역을. 그러니까 안타고니스트가 있어야 되니까 친해. 데런 아로노프스키하고 친해. 엄청 친하잖아.
하나 넘겨 그냥 넣은 거야. 넣은 거 아니야. 여기서 두발가인의 그 서사는 사실 없었어도 괜찮은 얘기였을 텐데 두발가인을 무리하게 끼워넣다 보니까 막 갑자기 배 뚫고 타고 막 피해가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이건 좀 무리한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죠. 그쵸. 그 노아의 방주에 그렇게 누가 아유, 외부자가 없었죠. 몰래 타고 이런 게 그런 건 전혀 없죠. 없는데 그거랑 관련 없이 그러니까 그게 없었어도 재밌게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누가 봐도 안타고니스트를 만들어야 돼서 무리하게 낀 것과 사실은 그냥 함하고 그 노아하고의 갈등으로 그냥 가도 되는데 집중해서. 근데 이걸 무리하게 두발가인을 낑겨 넣다 보니까 그 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방주에 뛰어드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지 싶은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드라마가 굉장히 약해서 재미가 없었는데 그리고 두발가인은 사실 저 두발도 지저분해요. 그 이름이 두발가인이라서 이렇게 머리를 길었나? 좀 감독이 세심해. 두발이 가인이야. 두발이 가인이야. 아주 그냥 가관이에요. 한가인이야? 한가인이야. 무화과 좀만 가인이야? 찍으면 한가인이야. 그래. 그래서 그런 무리한 것들이 그랬지만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저는 그 문제를 던져줬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뭘 던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의 경우에 이건 이제 종교 비판으로 이어지겠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라는 게 삶에 대한 고민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대학교 때 들었던 수업 중에 되게 좋았던 수업이 그 한인철 교수님이라고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다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신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네네. 연대가. 거기서 보면 이제 근데 연대 애들은 다 그렇지? 발달해서 그래요. 왜냐면 굉장히 피를 잘 불던데. 연대들 그렇게 피를 불어대고 내가 봤을 때는 창세기만 가르쳐. 내가 봤을 때는 집중적으로. 창세기만 가르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수업이 이제 그 필수 교양 중에 있는데 그 한인철 선생님의 수업, 그거 만약에 안 들으면 졸업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수업을 하나는 들어야 돼요. 필수 교양이야? 네네. 와. 근데 이제 그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이제 그거에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수업 중간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나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실례지만 그게 한 200명 300명 굉장히 대형 강의거든요. 선생님 실례지만 선생님은 유신론자십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 그런 신학을 그런 식으로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낄낄대서 웃으면서 제가 이래봬도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어쨌든 거기서 보면 그 이제 뭐 본회퍼라든지 뭐 이런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던 기독교 비판에 대한 얘기가 이름 나와요. 해퍼라는 사람도 있어요? 본회퍼. 야 이름 굉장히 멋있다. 너 그분 너 진짜 만나뵙고 싶다. 이름이 해퍼야. 만나뵙고 그 싶어.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있는 말로 유명한데 그분이 남긴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저항했던 그 나치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저항했던 분이에요. 본회퍼 목사가 본회퍼 저항했다고. 그분이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사랑을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네. 폭력적인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어떤 버스에 미친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사람들을 치어 죽이고 있으면 내가 할 일은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당장 그 버스에 뛰어 올라서 그 기사를 끌어내리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그게 기독교에서 할 일이라고 목사가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참여, 현실 비판.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삶에 대한 얘기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후 세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현실에 대해서는 거의 기복 신앙으로 기울어져 있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월드컵 4강 기도회 이런 거 하면 진짜 정신이 아연해지죠. 월드컵 4강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입시 기도회. 입시 기도회. 희한하죠. 그러니까 입시 기도회. 기복 신앙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묘하게 변질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라는 건 삶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가 있다고 하면 예수처럼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수처럼 살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기 훌륭한 신의 아들이고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인물하고 비슷한 거죠. 존경하는 인물이란 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존경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박정훈 본부장님을 존경하는 게 그럼, 그거구나. 그거지. 그거구나. 그럼 삶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에 주제 의식 속에 끼워 넣었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명장면이라고 얘기한 게 그런 거거든요. 종교라는 게 삶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대런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는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못했다. 이거는 그 성경에 대한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으면 그런
고민이 묻어 있다는 거를 잘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고민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봅니다. 예산을 네, 저는 그렇게 때려부어가면서. 봅니다. 사실 그 종교라는 게 예전에는 그 어떤 다른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가 점점 그 어떤 윤리의 그 척도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가 어떤 행동 양식을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왕 이렇게 됐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을 지닐 거라면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훨씬 좋겠죠. 이승훈 PD 말이 100번 맞아요. 그 이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보셨으면 하는 텍스트가 뭐가 있냐면 그 기생수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알죠. 거기 기생수라는 만화에 보면 그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군가 생각했다. 인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인간이 쏟아내는 독도 절반으로 줄어들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사가 시작을 하는데 과연 인간이 지금 지구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생수라는 컨텍스트가 있는데 이건 정말 좋은 컨텍스트니까 기생수는 꼭 보세요. 김은영 PD 안 보셨죠? 본 것 같아요. 한 1권 정도 본 것 어, 같아요. 기생수는 지금 이제 애장판으로 8권까지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만화니까. 그러니까 이분 만화가 이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김종관데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가인데 이분의 만화는 전부 훌륭해요. 기생수, 뭐 칠성의 나라, 요새 나오는 이제 히스토리에는 저 알렉산더 대왕 얘기인데 너무너무 훌륭한 만화가니까 이분 누구시죠? 이름이 뭐죠? 이와키 히토시라는 만화가인데 히토시 이와키죠 정확히는. 너무너무 훌륭한 만화가니까 이분 만화는 꼭 보세요. 하여튼 기생수라는 만화에 보면 그런 고민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 노아에는 그런 고민 같은 고민을 했지만 그게 훨씬 덜 효율적으로 드러나 있고요.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텍스트는 뭐가 있냐면 가이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30권이 안 나왔는데 1년에 한 권도 안 내고 있어요. 이거에 보면 여기서도 이제 외계인이 인류를 창조하게 되는데 그 창조의 과정이 사실은 병기를 제조하는 과정이었다는 식으로 이제 텍스트가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방주라는 것도 그 아까 얘기한 우주선처럼 이렇게 해석이 돼 있고 뭐 하여튼 근데 굉장히 재밌으니까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이 인류의 기원에 대한 재밌으니까 한번 살펴보. 그래서 이것도 사실 프로메테우스랑도 비슷한 얘기잖아요. 같은 맥락이 있죠. 근데 프로메테우스에 비해서 훨씬 덜 드러나 있죠. 그런 고민들이. 맞아요. 그리고 또 드러난 부분들은 너무 직설적이에요. 고민이나 이 안에 들어있는 철학들이 굉장히 직설적이라서 영화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 아닌 전 오히려 더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거 그 기독교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지금 별점 테러랑 막 뭐 내려야 된다, 상향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종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훨씬 더 관용적으로 대해야 돼요. 특히 타 종교에 대해서도 자기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그 모욕당하지 않아야 할 무엇은 없다고 생각해요. 모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욕적으로 느껴져도 그걸 견딜 만한 그 관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히 그 흔히 말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일수록 저는 모욕을 견딜 줄 아는 관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은정 PD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아까 이승훈 PD가 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제가 물론 신자는 아니지만 이게 왜 좀 모욕일까라는 의구점은 있어요. 이게 그렇게 그런가요? 에녹서를 아니죠. 받아들였다는 게 그렇게 아니죠. 하나님이 외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자꾸 얘기하지만 멋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로. 신을 외계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인간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신은 절대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절대자잖아요. 말하자면 그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계인으로 끌어내렸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니체 해석이랑,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니체 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프로메테우스 때 얘기했던 나는 인간의 신이지만 만물의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그 해석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뭐냐면 인간의 신이 만물의 신은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만들어낸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 있는 누군가는 절대자일 거라고 가정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지구를 만들었으면 인간을 만들었으면 지구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나 여기의 텍스트에 따르면 그건 아니거든요. 인간은 만들었지만 이승훈 PD는 그래 무신론자예요? 저는 좀 복잡해요. 불가지론자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새끼 되게 식자지층이다. 진짜 완전 어려운 말 쓴다. 완자지야 야. 완자지. 씨발 식자지층이야. 완자지야. 먹는 자지? 식자지? 저 존경하는 가수가 바뀌었어요. 조용필이었는데 송창식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피리분. 야 이분이 피리 부시는 분이구나. 야 세상에 자지는 두 종류가 있죠. 먹을 수 있는 자지와 먹을 수 없는 자지. 식자지와 안식자지가 있어. 나는 송창식님이 제 인생 최고의 가수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신이지 만물의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되게 재밌는 해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존재가 꼭 우주를 만들었다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신은
우주를 만들었고 인간을 만든 신이란 말이죠. 이거는 신에 대한 굉장히 모독일 수 있어요. 그건 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이제 논쟁이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의견의 차이일 수 있거든요. 아니 부처를 믿건 저 하나님을 믿건 이거는 의견의 차이잖아요. 믿는 신이 다른 거다. 근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실존의 문제고 내 인생의 실존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의견의 차이의 문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달려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러니까 인간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실존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실존을 정면으로 건드린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만큼 해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란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종교는 결코 사라질 수가 없는 게 사실 저는 뭐 신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네. 있는 가설은 뭐냐면 종교는 공포에서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공포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무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절대자를 가정해 놓지 않으면 너무 두려워요. 그것들이. 어둠이 너무 두려운 거죠. 음. 그래서 마음속에 빛을 하나 심어 놓는 거예요. 그게 전 종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종교를 믿어요. 그런 사실이에요. 이유는 기대고 그러니까 싶어하고. 예컨대 우리 어렸을 때 막 이제 조금 철들기 시작하면은 가장 두려운 공포가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사라져 버릴 텐데 너무 두렵잖아요. 그게. 네네. 저는 종교를 한 번도 내가 가져본 나인 적이 거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사라진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한 번 드니까 왜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말 있죠. 네. 진짜 밤에 자다가 너무 무서워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때 생각난 게 내 친구들 주변에 일요일 날마다 꼭 교회 가가지고 초코파이 하나씩 먹고 오고 이런 친구들 얘기를 들려주면 그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가 너도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죽었을 때 네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걸로 그런 두려움 다 없앨 수 있는데 왜 안 믿니? 너도 같이 그거를 가자. 구원받는다고 표현하죠. 너도 같이 교회 가자. 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저는 결국은 안 갔지만 이런 두려움이 저는 어떤 종교를 갖게 하는 어떤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감각을 느껴보니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감각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제 단 한 번도 없어요. 어. 저는 제가 스스로를 구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구원받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저는 가족 주사를 놓을 때마다. 맞아요.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주사를 놓을 때마다 구원받아요. 그럼 송천식 선생님도 참 저는 뭐 구원을- 1년에 막 300번씩 받았거든요. 매일 구원받죠. 김은종 구원 많이 PD는 받았기 구원받았다고 느끼는 감각이 있었나요? 전혀요. 어. 있었어요? 저는 한 3년쯤 전에 처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감각을 느꼈는데 기독교를 믿을 때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신자였던 시절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각인데 약간 구원받았구나 느낀 때가 언제였냐면 그 우리 집에 제가 모시는 분의 그 따님이 계시잖아요. 그 따님이 이제 주무시는데 옆에서 제가 이제 그 보초를 쓸 거 아니에요. 주무실 때 이렇게 옆에 같이 누워 있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만지는 순간 나 구원받았구나라는 그런 감각을 느꼈었어요. 인간이 그 자손에 갖고 있는 그 애착은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아프기 때문이에요. 아플까봐 죽을 때 아플까봐 위에서 떨어지면은 아무런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많이 택할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자살률이 높겠죠. 하지만 죽음이란 건 필수적으로 육체의 아픔을 고통을 동반하는 동반하죠. 거예요. 인간은 고통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나를 잊을까봐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잊혀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남기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애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네. 점점 내가 약해질 때 그 네. 절실함이 커진다고요. 그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느낌을 그 모시는 분의 따님 영애님을 통해서 느끼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그 감각이 그 구원받았다는 감각이 그러니까 이재 PD에게 피리 붙는 시간이 소중하듯이 그 감각이란 건 어떻게 다른 어떤 걸로도 대체 불가능한 감각이거든요. 구원받는다는 그 느낌이. 그러다 보면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이래서 빠져드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각은 다른 어디서도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각을 준 존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거나 이런 것들이 이거구나 이런 감각을 어떤 사람이 느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걸로도 그러니까 이직 PD에게 그 테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감각은 어떻게 해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그 감각을 느끼는 부분들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면서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오시는 분의 영애님을 통해서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서 느낄 거고 그 감각이라는 건 다른 어떤 걸로도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감각을 주는 존재는 그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자, 어. 자짝 갑시다 우리. 지금 옆방에서 책하고 놀자 스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자꾸 눈이 마주치네요. 자, 살짝 갑시다. 자짜 뭐 다자시죠 뭐 이건 뭐 올잣.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이건 뭐 완전 fuck. fucking fuck. 에블바디 송창 씨? 아니 게다가 송창 씨. 게다가 신세계야. 신석이야. 두발가인과 함 뭐 이런 거. 대박이지. 남자로 만들어줬어. 드디어 남자가 되었구나. 보통 여자가 남자를 만들어주는데 응. 예, 남자가 남자를 만들어줍니다. 어. 그리고 그 두발가인이 죽었을 때 그 애절한 눈동자는 그렇죠. 유일하게 앉았을 만한 건 일라랑 함이에요. 100% 잤을 것 같은데. 앉았을 것 같아. 줬어. 동정심이 많아요. 주려고 그랬는데 안 받았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여자가 동정심 많은 여자. 함이 떠나잖아. 함이 그게 싫어서 떠난 거야.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자, 김은종 PD가 정리해 주세요. 따라오라고 한 거 숲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 산딸기 먹자고 같이. 김은종 아니, PD가 정리해 주세요. 아니 떠났잖아요. 떠난 거 보면 음. 자시예요. 떠난 거 보면 음. 이게 얘가 죄책감이 이게 떠나게 한 거야. 오케이, 잣. 자, 김은종 PD 뭐 있나요?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수간도 있었겠죠? 어우 어마어마하지. 살벌하지.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오늘은. 살발해, 살발해. 오늘은 들어. 오늘은 이게 뭐 살벌해요. 오늘은 저 가죽 주사 얘기 하지 알겠습니다. 말자. 뭐 전부 잣. 올잣. 아유 피리 대항연. 오케스트라인데 피리만 100대야. 만대 만파직적.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초대형 관현악단. 아이 현은 없어 관악단. 참 기대되네요. 현도 있지 않을까? 핑거링도 하고 하니까. 어우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오늘 정말 역대 제가 봤을 때 가장 쏠리는 편이었어요. 네. 정말 오늘 이런 오늘 영화를 저, 하면서 식자직층들은 오늘 편을 듣지 않기를 알겠습니다. 자, 보내드립니다. 볼보 오늘 별점 좋았던 점 아셨던 점 들어가지고 짚어주십시오. 오늘. 좀 볼. 재밌고 조금 길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뭐 보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별점은 3개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왕 이런 철학적인 문제를 건드렸으면 조금 더 깊이 나갔어도 좋았을 텐데 좀 영화 좀 재미 없어지더라도 어쨌든 상업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숙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점은 아쉬웠습니다. 김은종 PD님. 예, 저도 볼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좀 영화관 화면 큰 화면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음향도 중요해요. 4D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튀기나 계속? 물튀기겠지. 물튀기나? 아니 막 동물 냄새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물 냄새 진짜 싫다. 똥 냄새 나고 막 나고 이런 거 아니야? 두발간 저 머리 냄새고 막 이러고. 4D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별점은 저도 3개 드리겠습니다. 좋았던 점 아셨던 점은? 좋았던 거는 저는 이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전 방주가 사실 뭔지도 몰라요. 방주라는 거 아세요? 방주가 병원이에요. 근데 방주가 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방주병원 아니야? 몰라요. 방주가 아니었나? 방주병원이야.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좀. 하여튼 그 자꾸. 방주예요. 예. 방주병원에서 방주는 맞아. 진짜? 방주병원이 원래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병원이에요. 우리가 저같이 모르는 성경 모르는 사람도 노아의 방주 얘기는 다 들어보잖아요. 읽어보고 한 번씩. 그거를 이런 영화로 구성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고요. 안타까운 거는 전반적으로 아까 이승훈 PD가 지적한 것처럼 드라마의 어떤 요소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해요. 140분 되거든요. 살짝 지루합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요. 저는 보지 말 드리고요. 별점은 2개 반 드리고 좋았던 점은 그런 성경 얘기 이런 것도 그렇지만 방주에 대한 해석도 재밌었어요. 방주가 보통 그 우리가 기존에 보던 이미지는 아라라산 위에 이제 방주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배처럼 생겼었거든요. 그게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동화책에서 봤던 거는 산 위에 이렇게 배 그쵸, 모양으로 그쵸. 그래서 방주의 주자도 배주자인가 보다 배를 말하는 건가 맞아요, 보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방주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네모나야 방주라고 부를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 저 방구할 때 방자예요. 우리 쌤이 또 자식구나. 에스트로겐이 활짝 피네 또. 저도 방구 방자로 방구 방자. 방구 던집니다. 예. 거기서 무수한 방구가 야 그래서 그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구나. 애들이 방구를 뻑뻑뻑 쩌니까. 터보 엔진이죠. 그렇구나. 그러네요. 배 해석 이런 디테일들이 재밌었어요.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얘기를 아시는 분들이 그 겹쳐 보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랑도 이제 비슷하게 안 가서 다행이었고 어쨌든 근데 아쉬웠던 점은 드라마가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입의 요소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아라든지 함이라든지 이렇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입을 거의 못해요. 왜냐하면 드라마가 너무 약해서 캐릭터라든지 이런 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굳이 보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 영화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캡틴 아메리카랑 블러드 타이즈인데 블러드 타이즈란 영화를 하고 싶은데 개봉관이 과연 많을까요? 몰라요. 빨리 정해주세요. 책이 기다립니다. 블러드 타이즈 가겠습니다. 그래요. 캡틴 혹시 개봉관이 너무 적으면 캡틴 아메리카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단 블러드 타이즈 생각해 두시고요. 너무 개봉관이 적다 싶으면 캡틴 아메리카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메일 주소 소개해 주시죠. 네, 시네타운 19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gmail.com. 자리 세 개밖에 두 개? 세 개? 두 개지. 사실상 마이클 패스벤더 때문에 두 개지. 사실상 두 개인데요.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저 뭐 다음 주에는 만약에 꼭 오고 싶은 분들 세 자리 남아 있습니다. 장전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피리로 말머리를 달아서 새로운 사연 보내주신 분께 제가 마이클 패스벤더를 이긴다면 그리고 시사회는 방구라고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사회는 자리 많이 있으니까 여유 있게들 보내주셔도 되고요. 피와 방구라. 하여튼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책하고 놀자 녹음 잘하시고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 하나의 방송 월급쟁이들의 야영견 방송 시네타운 19 98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